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1학년도 수시모집 지원 전략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설명회 사회를 맡게 된 효성여고 교사 이하람입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지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강의는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한 수시 전형의 이화 대비로 대기업 대표 강사인 경기대화고 최승호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중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 마치고 답변을 들어보실 수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학년도 대입전형 이외에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오늘 발표를 맡게 된 경기대화고등학교 교사 최승후라고 합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집중해 주세요. 네. 자, 먼저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네. 잠깐 참고할 만한 자료, 간단한 몸풀기 자료를 좀 갖고 왔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네, 숭실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작년 입시설명회 때 선생님이 좀 찍어가지고 온 자료인데요. 결석을 많이 한 학생보다 지각조퇴 결과를 많이 한 학생들보다 적게 한 학생들이 합격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죠? 남은 3학년 1학기 기간 우리가 성실히 임해야 될 이유입니다. 결석 줄이시고 지각조퇴 결과 좀 줄이십시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봉사활동 시간입니다. 앞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창체활동은 올해 조금 중요도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자동봉진이라고 하죠.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통계 자료를 보면 봉사활동을 많이 한 학생이 적게 한 학생들보다 붙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성실도가 합격을 보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성실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그룹에 있습니까? A그룹입니까? B그룹입니까? C그룹입니까? D그룹입니까? 우선 A그룹은 수시 정시 모두 이게 2x2라고 하는데 수능과 내신으로 나눠본 거죠. 자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시청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학부모님 여러분, 자녀분의 위치는 어디에 있죠? A그룹에 A 사분면에 있으면 뭐 걱정이 없겠죠. 내신도 높고 수능도 높으니까요. B그룹은 어때요? 수능은 높은데 내신이 좀 낮죠.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깨 때문에 좀 가려져 있는데 C그룹은 내신은 높은데 수능은 낮은 거죠. 이게 일반 고등학교에 좀 많습니다. 내신은 뭐 1.5, 1.5 하는데 모의고사는 4, 5등급 나오는 이런 현상이죠. 그 다음에 수능도 내신도 낮은 학생들, 이 학생들은 뭐 전문대학까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고3 입시를 오래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학생 여러분, C그룹, 선생님 때문에 가려져 있는 C그룹, 이 C그룹 학생들이 의외로 대학을 잘 못 가요. 상향 지원하는 거죠. 나는 내신 2인데, 내가 2.5인데, 1.5인데 어떻게 이 대학을 갈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수능은 안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가 들어가는 대학도 많고, 뭐 고려대나 중앙대 같은, 고려대나 이런 대학 같은 경우는 학종에도 수능 최저를 걸잖아요. 그죠? 수능 최저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이 학종으로 올인하면 뭐 6종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6논술, 뭐 이렇게 논술과 학종에 6개씩 올인을 하는 경우 의외로 올킬 당한다고 하죠. 올킬. 그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신하고 수능이 그 비율이 맞지 않는 학생들, 좀 수능이 좀 더 낮은 학생들은 좀 하향 지원, 안정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만든 표입니다. 6개 다 안 떨어질 것 같죠? 6개 다 떨어진 학생들 많습니다. 뭐 요즘 애들 6덜이라고 하더라고요. 6개 다 떨어졌다고. 요즘 또 7덜이라는 말이 유행이더라고요. 심장이 툭 떨어졌다고. 네,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여러분 6개 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선생님이 여러분, 학생 여러분, 저기 대구 지역 학생 여러분 위해서 이렇게 작년에 우리 수도권 대학 학종 경쟁률 상위 200위권을 좀 정리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좋아하는 대학과 학과인 거죠.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대학을 지원하는 우리 뭐 명문 경북대, 부산대 지원한 학생들 여기 많겠지만 수도권 대학을 지원한 학생들은
수도권 아이들이 어떤 대학, 어떤 과를 지원하는 이 경향을 알아야, 경향성을 알아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느 대학에 지원했을 때 합격할 확률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등은 한양대 에리카입니다. 문화 콘텐츠. 문화나 콘텐츠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재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과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재미있는 학과인데 커리큘럼도 너무 재밌고 하지만 이 학과는 너무 인기가 있어요. 선생님 반 학생이, 작년 우리 반 학생이 문화 콘텐츠 이게 너무 높으니까 다른 과 좀 가까보라고 하니까 미디어 콘텐츠를 갖고 오더라고요. 같은 과입니다. 거의 이름만 같지. 서울대 공예과. 작년에 선생님이 문과반 담임이었는데요. 학생 여러분, 문과반 담임이었는데 서울대 공예과 쓰겠다는 거예요. 일반 전형으로. 경쟁률이 72.36대 1이었네요. 올해는 없애버렸어요. 너무. 뭐 학원 강사들까지 미술 실기 보기 위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가 이번에 없앴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심리학과. 심리학과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인공지능 AI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학과라 점수가 높대요. 그다음에 여기 생명 계열들, 그죠? 뭐 약학전문대학원이 내년 6년 통합제로 바뀌면서 그 인기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생명이나 화학 들어가는 과들은 인기 좋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정말 인기 높고요. 작년 선생님 반 같은 경우 동국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썼는데 경쟁률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자, 이도 생명, 문화 콘텐츠, 광고 홍보 이런 과들은 지금 수험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이 학과들은 쓸 경우 학생부도 우수해야 되고 자기소개서 우수해야 됩니다.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22건이고요. 22건까지 한번 이렇게 스캔해 보세요. 쭉 보시고 본인이 쓰려는 과가 있는지 보시고요. 자, 이제 조금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하고 관심이 워낙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 시사적으로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오히려 일본 학과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교육학과, 교육학부, 그죠? 그래서 취업도 잘 되고 HRD 분야나 기업체 인사팀으로 가다 보니까 인기 있고요. 로봇공학과 인기고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간호학과 안정적인 과들이 인기고요. 프랑스학과, 이 학과들 같은 경우 지금 한양대 에리카라는 대학의 선호도가 좀 반영된 것 같고요. 융합생명. 융합이라는 말 들어가는 순간, 바이오라는 말 들어가는 순간 점수는 무지하게 높습니다. 자, 빨리 넘어가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물리치료, 보건계열 점수 계속 높아지고 있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또 나왔습니다. 언론, 영상, 언론이나 영상 들어가는 점수 굉장히 높아집니다. 의예과는 전통적으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과니까 좋죠. 특히 대구 지역의 의예과 지원율은 뭐 전국 최고죠. 치의학과, 그죠? 당연히 높고요. 기계공학, 전화기라고 해서 전기전자, 기계, 뭐 화공, 전화기, 전통적으로 취업이 잘 되는 인기 있는 학과입니다. 이런 과들의 경쟁률 보세요. 학부모님들도 이거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학생 여러분, 이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보시면 수의학과, 동물 다루는 요즘 아이들 매니아들 많죠? 사학과 이런 과들은 학생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에 그 학과하고 고등학교 학과하고 일치하는 과들이 있어요. 국문과, 그죠? 사학과 같은 건 한국사를 우리 고등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이런 건 교수님들이 정확히 자기 학과의 어떤 커리큘럼과 고등학교 커리큘럼이 유사하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상향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영학부, 전통적으로 점수가 높죠. 미디어 쪽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제가 이렇게 200위권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지금 수도권 아이들의 선호도를 보시고 이제 수시 모집 6회 지원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정시 모집 3번의 기회를. 역사 교육 매니아들이 존재하죠. 행정학과는 여전히 뭐 공무원 시험 취업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생체, 의공 이런 말 들어가는 순간 점수는 높아집니다. 또 생명계열 또 계속 나오고 있죠. 의생명. 그죠? 요즘 아이들이 그 발표, 어떤 수행평가, 토익토론 이런 것들에 2015 교육과정에 의해서 이런 수업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요. 의외로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이런 과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과들 점수 높고요. 사학과, 아트앤테크놀로지 서강대 보십시오. 이런 건 융합통섭과죠. 요새 융합통섭, 데이터 사이언스, 뭐 아크테크놀로지 이런 과들 점수 매우 높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전통적으로 취업 잘 되는 과라 인기가 높고요. 심리학과 또 나왔습니다. 이런 과들의 어떤 경향성을 좀 보자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화학 분자, 생명, 그죠? 국문학과 제가 말씀드렸죠? 국문학과는 대학에서 그 커리큘럼과 고등학교 커리큘럼이 같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보겠죠? 학생부 자소서 굉장히 높습니다. 예, 마찬가지죠. 국사학과 또 나왔습니다. 생명과학 또 나왔습니다. 자, 눈치채셔야 돼요. 의대, 의대는 말 안 해도 알겠죠? 누구나 가고 싶은 학과니까.
정년이 없잖아요. 의대는 라이센스만 갖고 있으면. 데이터 사이언스 계속 높습니다. 올해 뭐 지금 상위권대학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계속 개설하고 있고 아마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를 제일 점수 낮게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죠? 또 볼까요? 계속 똑같은 겁니다. 화학공학, 신소재공학. 전통적으로 이과 애들이 선호하는데 점수는 매우 높다. 화학공학, 신소재공학 연속으로 나왔네요. 교육공학도 요즘 인기 있는 학과입니다. 일본 학과 의외죠. 애들이 일본 학과에 관심이 많은 거죠. 우리나라 한국과 일본이 마찰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공학이나 소프트웨어공학 전통적으로 좀 취업이 잘 돼서 요즘 뭐 최근에 어떤 경향성을 반영하는 대학이고 자율전공 이거는 1학년 때 그 자유롭게 공통과목을 듣고 2학년 때 선택하기 때문에 의외의 학생들이 아직 전공을 못 정한 학생들이 의외의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공학 취업률은 좀 떨어지는데 아이들이 되게 멋있게 보이나 봐요. 근데 취업률 좀 떨어집니다. 정치외교, 심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과들은 매니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부 뭐 반장 한번 했다, 뭐 동아리 한번 했다, 이거 가지고 쓰면 안 됩니다. 그 정도는 다 갖고 있습니다. 예. 법학과, 뭐 취업률, 뭐 공무원 시험 때문에 좀 인기고요. 에너지공학, 이런 과들, 융합공학, 융합통속과들이죠. 그래서 200위권까지 살펴봤는데요. 선생님 친절하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파일이 나갔기 때문에 오늘 강의 끝나고 좀 꼼꼼히 한번 보세요. 200위권을 좀 크게 분류해보니까 건국대 자기추천,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죠? 말 그대로 자기가 추천하는 겁니다.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는 거죠. 올림픽 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건국대 자기추천은 굉장히 경쟁률이 셌습니다. 25개나 되고요. 한양대 이리카는 공대 쓰는 애들이 수도권 애들이 마지노선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숙명여대, 동국대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의외로 들어가기 힘든데 아이들은 들어가기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지금 수능 최저도 없죠. 면접도 안 보죠. 자소서 안 내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막 쓰는 거죠. 그죠? 논술도 수능 최저 없고 다 없으니까. 그렇죠. 10만 양병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10만 명 모으려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중앙대, 경희대 전통적으로 대학 위치도 좋고 캠퍼스도 이쁘기 때문에 이 수도권 아이들이 굉장히 선호하고요. 학과로 볼까요? 학과로. 생명계열 24개, 의학전문대학원이 줄어들고 있고 약학전문대학원 이제 35개가 내년에 통합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기인데 올해는 좀 약해질 것 같아요. 약대가 통합 6년제가 내년에 들어오기 때문에 미디어 언론계열 요즘 애들 굉장히 수험생들 좋아합니다. 화학계열, 그죠? 화학, 화공, 생명화학 뭐 이런 거 인기고요. 교육계열, 이것도 좀 선호도가 높습니다. 앞으로. 교육계열이라는 건 계속 미래 부가가치가 높죠. 의학계열은 여전히 전통적으로 우리 대구 지역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죠. 심리학계열은 대학원도 나와야 되고 이렇게 조금 공부도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좋고요. 문화 콘텐츠 뭐 이런 말들 들어가는 순간 대학은 멀어집니다. 그래서 좀 과를 좀 낮춰서 들어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회복지계열, 이것도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경쟁률이 세다는 건 합격성이 높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지금 두 장을 보여줬냐면 이 상위 200위권을 보시면서 이런 과들을 쓸 때는 좀 조심하자. 이런 과들을 한두 개 쓸 때는 반드시 한 3, 4개 정도는 그 교과 전형이나 이런 전형을 써서 붙을 수 있는 데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상향 지원을 해야지 이런 과들 다 6개 쓴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서불지고 그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와 똑같아요. 자, 대입 전형 특징입니다. 올해 선생님 생각하기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 갈 수 있는 마지막 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수시 모집은 여전히 77.3에서 77%로 여전히 강세입니다. 정시는 8만 명 정도, 작년보다 좀 늘었죠.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상위권 대학은 정시가 좀 늘었습니다. 비율은 별 차이가 없지만 상위권 대학은 좀 늘었습니다. 정시가.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전국에 198개의 4년제 대학이 있는데요. 교과 전형이 42.3%나 됩니다. 그죠? 예. 선생님 어깨에 3이 딱 걸쳐 있네요. 네. 근데 종합전형 24.8%니까 교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맞아요. 지방 국립대 같은 경우 교과 전형이 여전히 센데요. 이거를 서울 지역 선호도 대학, 우리 대구 지역 학생들이 15개 대학 많이 쓰잖아요. 이거를 바꿔보니까 와, 교과가 8.1로 줄어들고요. 논술은 10.9로 많이 늘고 종합이 45.1%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자 우리 뭐 어려운 수학 아니니까 생각해봐요. 많이 뽑으면 붙을 확률이 높겠죠. 종합 학부모님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종합전형이 붙기 쉽냐고, 논술이 붙기 쉽냐고 이렇게 그런 얘기 많이 묻거든요. 그럼 수도권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보면 인원을 많이 뽑으니까 당연히 붙을 확률이 높죠. 충원 합격도 당연히 많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N수생 비율 좀 S대는 서울대입니다.
S생 비율 보세요. 2020년도 보니까 서울대는 58.9%, 이게 신문에 나온 걸 제가 파워포인트 만들어 왔거든요. N수생 비율이요, 58.9%나 됩니다. 자, K대는 경희대입니다. 수능 위주 전형 65.3%가 N수생이에요. 그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90% 가까운 학생들이 종합전형에 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은, 재학생들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최근 학생부도 진화하거든요. 자소서도 진화하고요. 학생부도 진화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재작년에 적은 교과서 혜택보다 작년에 적은 교과서 혜택이 진화했거든요. 요즘 트렌드에 맞고 자소서 지도를 하면서도 재작년에 지도한 애보다 작년에 지도한 애들을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학생들이 좀 더 유리합니다. 그거 좀 기억하시고요. 재학생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힘들어할 텐데 아까 재학생들이 좀 학종은 좀 유리하다는 거. 수능 같은 경우도 이건 뭐 상대평가니까 열심히 하면 되니까 우리 대구 지역 학생들은 수능도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능도 놓치면 안 돼요. 대입 일정 잠깐 볼게요. 이건 알아야죠. 9월 16일까지 선생님들이 학생부 작성 기준 하시면은요. 작성 마감하시면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된 거죠. 9월 23일 수요일에서 9월 28일 월요일까지 수시 접수를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일정 기억합시다. 그죠? 그 다음에 12월 27일까지 수시 합격자 발표하고요. 12월 3일날 수능 보는 거 알죠? 23일날 수능 성적 통지하는 거고 정시 모집 접수는 해가 넘어갔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교직 생활하면서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해를 넘어가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해 끝났어야 되는데요. 좀 아쉽네요. 사관학교 여기 대구 지역 많이 쓰잖아요. 육사회사 공사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는 8월 15일 날 1차 시험 보는데 1차 시험이 합격의 관건입니다. 뭐 5월 21일 날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준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6월 18일 거도 보긴 했죠. 근데 우리의 목표는 9월입니다. 9월 16일 날은 이제는 테스트 성격이 아니라 이제는 이걸 보고 원서 써야 되니까 9월 16일 날 걸 보고 9월 23일 또 원서 접수해야 되니까 지금 수능 모의고사 준비하는 애들은 9월 16일 날 일정을 좀 맞춰주세요. 12월 3일 날 수능 보내요. 자, 뭐 간단하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니까 수시 모집 비중이 77에서 77로 약간 뭐 또이또이해진 거죠. 똑같습니다. 여전히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모집 마지막 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 그러니까 학생부 비중이 50%가 넘는 학생부 위주 전형은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있는데 올해 더 늘어났어요. 67.3%로. 여러분 직관하고 좀 다르죠? 언론에서 나오는 걸 보면 뭐 학생부 종합 전형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오히려 줄지 않았습니다. 자, 논술 전형은 조금 위험해요. 984명이나 감소했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지 않아도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984명이나 감소했기 때문에 논술 전형 쓰는 애들 6논술 안 됩니다. 6논술 안 되겠습니다. 그냥 정말 나는 정시로 갈 건데 수시 모집에 한번 그냥 기회를 살리고 싶다. 이런 학생들은 논술 전형 써도 되는데 6논술을 써도 되겠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수능 이후에 써야겠죠. 수능에 방해받지 않게. 논술 전형. 논술 전형은요, 통계 자료를 보니까 합격률이 5%가 안 돼요. 합격률이, 특히 일반고 같은 게 합격률 5%가 안 됩니다. 이화여대 정도, 이화여대 같은 경우 여학생들만 지원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합격률 5%를 넘던데 저희가 작년 자료를 보니까 합격률 5%가 안 됩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은 좀 조심해서 좀 자신 있는 애들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연세대가 607명에서 384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연세대 지원하는 애들 추승 최저도 없는데 관심 있는 대학이겠지만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고른교회 전형 이거 지원 자격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 고른교회 전형은 일반 전형에 비해서 이게 특별한 지원 자격을 갖고 있는 이 고른교회 전형은 일반 전형에 비해서 합격성이 낮아요. 근데 이제 모집 인원이 한두 명인 과들은 일반 전형보다 커트라인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집 인원 저도 선생님이 원서 쓸 때 보면 한두 명인 건 조심은 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5명 정도가 넘어가면 일반 전형보다 합격성이 좀 낮아요. 그래서 자기가 기초생활 수급자인지 차상위 계층인지 뭐 이런 것들 고른 기회에 전형 꼭 확인하시고 1279명 지난해에 비해서 증가했습니다. 그죠? 자기 지원 자격 꼭 확인하십시오. 여기 저희 선생님은 서울 경기 교사라 지역 인재 너무 부러워요. 저희는 못 쓰거든요. 여기 대구 경북권은 지역 인재도 쓸 수 있죠. 그죠? 의대를 쓴다고 하면 뭐 교과도 쓸 수 있고 지역 인재도 쓸 수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리하죠. 예, 그래서 지역 인재 전형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대 의과대,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그다음에 약학대학, 간호대학 입학자를 일정 지역 학생을 배려하는 거죠.
86개 대학 16,526명,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이것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수도권 애들하고 경쟁하지 않을 수 있는 상당히 블루오션입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학별 좀 따분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경희대 고교 연계 합격선이 되게 높아요. 50명 줄었네요. 이거는 지방 애들은 어떤 애들이 되느냐? 내신 성적 좋은 애들, 성실한 애들이 됩니다. 고교 연계. 그래서 내신 성적 위주 전형이다. 경희대는 교과 전형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교과 전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교사 추천서 폐지됐고요. 경희대 대표적인 학종이 네오 르네상스인데 이름 외우셔야 돼요. 의학계열 면접 시간이 좀 줄었고요. 논술 인원이 소폭으로 좀 줄었습니다. 경희대는 이 정도 알면 되고요.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1, 2가 학교 추천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재학생들 4% 정도를 선발하고요. 학교 추천 지원 자격이 작년 졸업 예정자 고3에서 이제 재수생, N수생까지 확장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졸업생들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죠. 종합 전형이 학업 우수형, 수능 최저 있습니다. 계열적 합형,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는 내신이 우수한 애들, 그 다음에 이제 특목고 애들, 특히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일반고 애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고나 과중 애들 중심으로 자연계열은 이 특기자전과들이 없어진 게 이 계열적 합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과 애들은 좀 조심해야 되면 계열적 합, 일반고 애들은 좀 내신 좋은 애들, 그 다음에 전공적 합성이 매우 우수한 애들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강대 이름이 또 바뀌었습니다. 매년 바뀌네요. 종합형에서 학생부 종합 1차, 학업형이 종합전형 2차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이런 우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뭐 서강대 몇 등급 정도는 가냐. 사실은 1.0에서 뭐 3.5, 뭐 4.0까지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말할 수가 없죠. 일반고 기준으로 보면 2점대가 넘어가면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교사 추천서가 선택해서 폐지로 바뀌었습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오늘 PPT를 아침에 바꿨습니다. 세계형 2등급이어서 완화된 거 얼마 전에 발표됐죠? 그래가지고 세계형 3등급 완화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형 3등급 완화되면 내신 성적 당연히 인플레돼서 올라가겠죠? 그죠? 두 개 등급 합 4, 각각 2등급에서요. 두 개 등급 합 4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번에 또 바뀌었죠? 코로나 때문에 두 개 과목 모두 3등급, 그러니까 각각 3등급이 나와야 돼요. 수능 최저가 완화됐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선발은 내신 성적 뭐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죠? 내신 성적에다가 좀 학교생활 우수자 이게 결합될 것 같고요. 일반 전형은 복불복 같아요. 일반 전형 모집 인원 많으니까 오히려 여기에 수능 최저가 완화돼가지고 좀 대구 지역은 불리한 학교들이 몇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은 일반 전형을 좀 돌렸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전형 의외로 복불복이고요. 서울대 뭐 사정관들도 일반 전형을 많이 권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대학교 사정관님들이 강조하는 게 이렇게 좀 담대하게 쓰는 학생들을 상당히 선호하더라고요. 이거를 학업 태도라고 하더라고요. 서울대학교는 그걸 학업 태도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기기공학과나 컴퓨터공학과나 소프트웨어공학과 가는데 물투를 피하지 않는 거죠.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으면 클러스터 가서 듣는다든가 온라인 수업을 듣는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담대한 학생들, 적극적인 학생들 이거를 학업 태도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업 태도가 우수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소인수 과목을 들어서 성적이 좀 나쁘더라도 뽑는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사정관들이 그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항의 전화를 한대요.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을 내가 이렇게 교직생활 30년 동안 이런 학생 처음 보는데 보냈는데 왜 떨어뜨리냐. 근데 서울대 사정관의 답변은 너무 뻔합니다. 전국에 그런 애들이 오거든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그래서 지규는 진짜 올해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 전형을 좀 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데 중요한 건 이제 재시문 기반 면접이 좀 상당히 자연계열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재시문 기반 면접 연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 탐구 같은 거, 탐구 문제, 뭐 형성평가, 생각해보기 이런 것들 문제 되게 좋아요. 서울대학교 그 선행학습 영역평가를 보면 기출 문제를 보니까 인문계 같은 경우 선생님 인문계 교사라 문과 교사라 자연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문과 문제를 보면 거의 사회탐구나 국어교과서의 탐구 문제, 형성평가 문제, 생각해보기 이런 문제에서 대부분 출제됐습니다. 예, 그런 문제들 꼭 기억하십시오. 시립대 논술이 좀 복잡했어요. 단계별이었는데 논술 단계별 의미가 없었는데 일괄 전형으로 바뀌었고요. 학생부 반영 방법이 지점수는 이게 조심해야 돼요. 지점수하고요 석차 등급하고 점수 차이 많이 나는 학교 많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학교에 쓰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서 지점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지점수하고 서울시립대는
국립대하고 시립대는 학생부의 입결을 무지하게 자세하게 공개합니다. 근데 그걸 보고 비교를 해야지 내 석차 등급만 갖고 내가 1.2니까 나 서울시립대 갈 수 있어.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지점수를 프로그램에서 확인하십시오. 논술 전형은 석차 등급으로 반영하고요. 특히 이제 서울시립대 같은 논술 전형에 과별 편차도 되게 심해요. 좀 낮은 과들은 여전히 농대 같은 경우는 낮아요. 좀 낮게 가서 전과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 교과전형에 전교과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어나 기술과정까지 다 반영하기 때문에 자기가 전교과 반영하는데 좀 불리한지 유리한지. 선생님, 작년에 저희 반에서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갔거든요. 여학생인데 제가 해보니까 전교과라니까 0.3이 높아져요. 그래 됐다 해가지고 얘를 시립대 넣었어요. 근데 서울시립대는 조심해야 되는 게 자기소개서도 학과별 인재상이 들어가요. 학과별 인재상.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지역 11개 대학이라고 하잖아요.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한양대, 이대, 중경, 외시 이렇게 11개 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전공 적합성을 반영하는 대학이에요. 나머지 대학은 전공 적합성이라고 표현 안 해요. 뭐 계열 적합성, 뭐 성장 가능성 이런 말로 표현하건데 서울시립대는 시립대라 그런지 이 전공적합성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매년 시립대 설명회 가보면 이게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 학과별 인재상을 쓰지 않고 대학별 인재상을 쓰는 애들은 안 돼요. 학과 홈페이지에 학과별 인재상이 떠 있어요. 3개씩, 4개씩. 그 학과별 인재상대로 학생부가 설계가 돼 있어야 되고 자소 써야 돼요. 남은 기간에 그 학과별 인재상대로 쓰세요. 대구 지역 같은 경우도 시립대 같은 경우는 되게 인기죠. 세무학과나 뭐 이런 과들 인기잖아요. 통계학과 이런 과들, 도시공학과 인기잖아요. 성균관대, 서류백이죠. 서류백이 뭡니까? 서류백은 하나씩 쓰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원서 넣고 그 다음 추가 합격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면접 안 봅니다. 성균관대, 서강대, 이화여대, 미래인재 다 안 보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서류백 전형이 상당히 매력적이죠. 중앙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부담 없는 애들, 면접에 좀 부담이 있는 애들은 서류백을 쓰세요. 그리고 추가 합격 운 좋으면 붙을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도 이제 진학기도 하면서 수시 쓸 때 서류백 같은 경우는 1개 정도는 꼭 쓰려고 해요. 계열 모집, 학과 모집이 있는데 성균관대는 학과 모집이 인원도 많지만 컷 합격선을 슬쩍슬쩍 물어보면 학과 모집 조금 유리합니다. 계열 모집보다는. 일부 모집단이 면접 실시하고요. 사범대 면접 봐야겠죠. 인성면접 같은 거. 인문자연 통합학과, 글로벌 융합학과 굉장히 띄우고 있더라고요. 아마 올해 이과 커트라인 제일 낮을 겁니다. 신설학과의 특징은 뭐냐? 신설학과는 그 해가 가장 낮아요. 점수가. 예측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원율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예측 불가하지만 대체적으로 신설학과는 그 해에 지원하는 게 좋죠. 성균관대는 수능 최저가 좀 헷갈려요. 연대는 수능 최저가 없어졌기 때문에 성대하고 똑같이 연대하고 성대가 영어 2등급을 기준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2등급, 다 1등급 맞고 영어가 3등급이면 지원이 불가능한 거죠. 성균관대 글 시리즈 있죠? 글로벌 리더, 국박 전문 대학 관련 애들 많이 가죠?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 이건 좀 더 세네요. 반도체, 소프트웨어,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이런 과들이 인기죠. 이런 과들 좀 더 셉니다. 수능 최저가. 근데 성균관대 우리 계열 모집, 학과 모집. 아까 우리 학종 1차, 2차 서강대처럼 이 계열 모집, 학과 모집은 학종인데 수능 최저가 없어요. 수능 최저가 없으면 잠깐 앞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경희대 교과전형 없는데 고교 연계가 교과전형하고 유사하다. 고려대는 학교 추천이 교과전형인 거죠. 서강대 교과전형이 없습니다. 서울대는 교과전형이 없지만 교과전형이 가까운 게 지역균형 선발이라는 거죠. 올해는 더 그런 성향이 세진 거죠. 그다음에 시립대는 교과전형이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인문 3개 합 7, 자연 3개 합 8, 탐구 한 과목이라 별로 높지 않죠. 그러니까 서울시립대는 대부분 1점대에 합격선이 형성되는 거예요. 연세대 해볼까요? 연세대 면접형은요. 이름은 그대로인데 전형이 바뀌었잖아요. 재적학생 3%까지 뽑고 지점수 반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모집 인원이 확대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고대나 연대나 이렇게 재학생들의 어떤 교과 전형 형태의 전형이 늘어난다는 건 재학생들한테 유리한 소식입니다. 그죠? 이 면접형도 재수생 쓸 수 있어요. 재학생, 재수생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이 이름은 바뀌지 않은데 전형 방법을 통해서 확장했죠. 논술 인원이 줄었다는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수능 최저 없습니다. 이화여대는 올해 엄청 몰릴 것 같아요. 작년에 3개가 솔직히 셉니다. 좀 셌는데 올해는 인문계 3개가 6 완화됐죠.
그래서 올해 많이 몰릴 거로 예상돼요. 그래서 미래 인재하고 논술 전형 수능 최저가 완화됐다는 거, 이거는 여학생들한테 빅 뉴스고, 특히 논술 전형 같은 경우 수학만 보잖아요. 수학만 봅니다. 그래서 수학 잘하는 애들, 수학은 잘하는데 다른 과목은 좀 약해요. 근데 최저학력기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화여대가 대박이죠. 의예과는 4개학 5입니다. 그죠? 네. 중앙대 수시 100% 선발 전 학과들이 있네요. 공연, 연상, 창작학부고, 그다음에 서류 100전형이나 수능 최저가 없어요. 중앙대에는 대표적인 게 다빈치하고 탐구라고 하는데 두 개가 뭔 차이냐? 다빈치는 일반고 합격률 한 70%, 그다음에 탐구형은 일반고 합격률 30%이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는 다빈치를 주로 쓰죠. 그런데 샘 학교에서도 탐구형으로 하나 작년에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내신이 좀 우수하거나 그 중앙대에서 요구하는 어떤 계열적 합성, 성장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또 탐구형으로 되기도 합니다. 한국 외국어대의 가장 큰 특징은 교과 전형이 작년에 최저가 없었는데 교과 전형이 최저가 부활됐습니다. 특히 외대 같은 데는 인기가 좋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가 없으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내신이 나오거든요. 네. 네, 거의 뭐 야구 방어율, 선동열 방어율, 최동원 방어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부활시켰습니다. 그죠? 2개합 4, 탐구 하나. 이렇게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래도 필터링은 될 것 같고, 또 오래 하시는 게 있는데 아직 지금 오늘 6월 26일이네요. 오늘 현재 그 면접 코로나 때문에 폐지한다거나 했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됐다고 그러네요. 좀 기다려 봅시다. 서류 100 전형을 학종 서류형이 신설됐다. 자, 그럼 정리합니다. 외대, 시립대 교과 전형 있고 외대는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를 부활했다. 한양대 뭐 학생들 너무 좋아하죠. 걸리적거릴 게 없죠. 또 우리 작년부터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계속 띄우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는 올해 들어가는 학생들이 가장 낮은 커트라인으로 들어가는 과가 아닐까. 요새 뭐 데이터 사이언스만 들어가면 그냥 기본적으로 책도 10,000부 이상 팔린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요즘 가장 핫한 학과입니다. 영어교육과 실기 실적 선발 폐지되고요. 요새 뭐 실기 특기자 전형 많이 폐지되고 있잖아요. 연세대를 비롯해서 교과 전형 297명, 교과 100이고요. 상당히 높죠.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1.5 이내로 합격선이 형성되는데 또 이 교과 전형이 충원율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중앙대 교과 전형, 한대인 교과 전형을 5, 6번 대학으로 쓰고 1, 2, 3, 4번 대학을 서울대, 연대고대, 성대, 서강대를 쓰고 자 합격한 다음에 교과 전형 한양대 교과, 중앙대 교과 합격한 다음에 좌회전하는 거죠. 그리고 종합 전형을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 의외로 1.1짜리가 저희 학교에서 작년에 1.25가 기계공학과 떨어졌다가 추가 합격으로 합격했는데 걔도 서울대 갔습니다. 종합 전형 학생부 전과 100이고 수능 최저 없고요. 논술 전형 375명 많지는 않죠. 학생부 종합평가가 들어간다는 게 매우 독특합니다. 건국대 여기 조심해야 돼요. 교과별 가중치가 있었어요. 뭐 국어는 35%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쓰는 학교 프로그램을 돌려서 확인해야 될 정도로 이게 건국대 내신은 학생마다 일반적으로 인문계는 국영수 사탐, 자연계는 국영수 과탐으로 돌리는 거하고 상당히 다르게 나오는데 교과별 가중치가 폐지됐고 올해 또 국영수 사과로 문과도 과학을 보고 이과도 사탐을 보는 이렇게 전과목을 보는 거로 바뀌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내신 프로그램을 꼭 좀 돌려봐야 됩니다. 그죠? 건국대는 자기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인기가 좋죠. 수능 최저 없고요. 그 다음에 건국대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굳이 말하면 고교 추천 전형입니다. 건국대, 동국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국대 종합 전형이 뭐 자기 추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내신이 낮게 형성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원하죠. 당연히 입결 보고. 근데 이제 고교 추천 같은 경우는 지방의 교과 성적 좋은 애들, 이런 애들을 뽑는 전형이에요. 동국대도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는 합격성이 굉장히 넓습니다. 특목고 애들 같은 경우 솔직히 막 5등급 애들도 붙고 그래요. 그런데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내신이 베이스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 애들이, 대구 애들이 쓸 거면 학교장 추천 같은 거 쓸 경우 내신이 좋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이나 교과 전형은 기본 베이스가 내신이라는 거. 동국대 보세요. 인문 2명, 자연 2명인데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뭐 일반고 애들 더 좋아졌죠. 근데 조건은 전제 조건은 인문 3명, 자연 3명으로 좀 인원 제한을 좀 했죠. 한 계열에서 몰리지 않도록. 논술 좀 수능 최저 완화해서 논술 합격선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2개학 등급 4에서 5로 됐습니다.
동국대 논술 되게 애들이 좋아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건국대도 수능체제 없앴다가 작년에 부활시켰거든요. 수능체제가 없으면 논술 같은 경우는 만점짜리도 나온다고 그러네요. 의외로. 그래서 동점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최저를 완화했습니다. 건국대는 작년에 수능최저를 부활했던 게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홍익대는 수능최저가 좀 셌어요. 홍익대는 교과전형, 종합전형, 그 다음에 홍익대 세종까지 포함하면 적성전형까지. 그죠? 교과, 종합, 논술 최저를 적성,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전형, 적성전형 이 4개 전형에 모두 다 수능 최저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대학교였어요. 근데 종합전형의 최저를 좀 완화했습니다. 예, 좀 완화했네요. 수능 최저를 자연계는 세계합 7에서 8, 인문 예술은 세계합 6에서 7로 완화했다는 게 홍익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적성고사는 홍익대가 홍익대 세종 캠퍼스에서 올해 폐지했습니다. 숙명이 이제 원 같은 경우요. 자소서가 없으니까 애들이 선호하죠. 자소서가 없으면 경쟁률은 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소서가 없으면 경쟁률이 뛰어요. 그죠? 면접이 없으면 경쟁률이 뜁니다. 숙명이 이제 2, 자소서 있고요. 230명 좀 늘었고요. 교과전형 수능 최저, 숙대는 종합전형에는 수능 최저가 없는데 교과전형에 2개 등급합 4, 탐구 하나라 선생님 반에서 작년에 이 학교 행정학과 썼는데 마지막 날 9시에 됐어요. 진짜로. 8시 50분에 전화 와서 진짜 정말 애간장을 녹여가지고요. 교과전형인데 2개 합 4 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추가 합격 되더라고요. 의외로 높습니다. 저희 반, 이름 공개하지 않지만 저희 반 여학생이 2.45 정도 됐는데 마지막 열차 타고 버스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2개 등급 합 4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만 또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면 2점대 초반 학생들이 교과전형 지원하는 것이 좀 안정적이에요. 상명대는 우리 서울권 대학 중에서 외우세요. 국민대, 가톨릭대, 상명대가 전공적 합성. 쉽게 말하면 학업 역량을 조금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내신이 좀 부족한 애들이 많이 선호해요. 2개 등급 합 7 교과에 걸었죠. 탐구 한 과목, 2과목보다 한 과목 훨씬 유리하고 탐구 한 과목으로 가면 학생들은 선호하겠죠. 학부모님 선호하겠지만 합격선은 많이 뜁니다. 시기 한번 보세요. 학생 여러분, 제가 정확히 8시에 끝내야 돼요. 8시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 58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좀 집중해 주세요. 안보학 전형, 이 학교에서 띄우는 학과예요. 예, 취업률 높고 해서 국가안보학과 24명이고요. 1단계 교과 103배수, 2단계 1단계 80, 면접 10, 체력 검사도 보내요. 수능 최저 없습니다. 세종대학교. 논술 우수자가 인문 2개 합 4, 자연 2개 합 5고 탐구 한 과목이면 최저 있네요. 세종대 최저 있습니다. 학생부 우수자가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요. 이거 매년 경년 이렇게 해를 바꿔가면서 의외로 좀 빵꾸나는 과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입결 좀 확인하시고요. 이건 꼭 명심합시다. 학생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학생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해에 가장 낮은 과는 그 다음에 거의 90% 이상 제일 높은 과가 돼요. 그러니까 그 입결을 봤을 때 그 해 가장 낮은 과는 좀 피하세요. 가장 낮은 과를 쓰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죠? 좀 잘 머리를 돌리셔야 돼요. 광운대학교는 모든 전형에 수능 최저가 없죠. 그죠? 교과선형 우선 교과 100이고요. 광운 참빛 인재 같은 경우는요. 밴드가 되게 넓어요. 합격자의 밴드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또 그 경기 서울 좀 북부 쪽에 있기 때문에 좀 지방 학생들이 적게 지원하는데 경쟁률이 그래서 의외로 좀 낮은 과들이 있어요. 그런 과들은 좀 노려보는 것도 현명한 전략이에요. 숭실대의 대표적인 종합전형은 SS 미래인재죠. 이것도 좀 우리나라에서 학종답게 뽑는 아주 좋은 대학이죠. 그죠? 학종답게 뽑습니다. 광운대랑 숭실대. 그래서 학생부 밴드가 되게 넓어요. 그죠? 전공적 합성 괜찮게 보고요. 근데 여기 독특합니다. 이 독특해요. 학생부 우수자가요. 최저가 있어요. 인문 2개 합 6이고 자연 2개 합 7이에요. 근데 영어가 제외돼요. 이게 독특합니다. 영어가 제외되니까 의외로 높은 거예요. 논술 우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어 제외한다는 거 꼭 좀 명심하시고요. 오늘 선생님 한 게 이게 7월 달에 수능 수시 모집 요강을 또 발표한대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강의한 내용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수능 체제 완화한대요. 그래서 마지막 수능 수시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오늘 이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오늘 선생님 아침에 서울대학교 최저학력 기준도 바꿨거든요. 바뀌었으니까 서울대는 발표 났잖아요. 그리고 대기업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바꾼 거예요. 대기업 통과된 유일한 서울대 거만 지금 제가 바꿨거든요.
그래서 최종 모집 요건 꼭 확인하세요. 근데 국민대 같은 경우는 최저학력 기준이 세졌네요. 2개 6, 자연계 2개 합 7에서 1씩 올렸네요. 왜 그러냐면 최저학력 기준이 작년에 만만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몰린 거예요, 교과에서. 왜 저희 반에서도 이거 썼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최저학력 기준이 의외로 애들이 통과하기 쉬웠어요. 탐구도 한 과목이고, 그죠? 영어도 포함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국민대학교가 작년에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최저학력 기준을 높였죠. 국민 프론티어라고요. 국민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보통 서류라고 들어가 있으면 학생부인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3배수 뽑습니다. 수능체제 없습니다. 여기 학교장 추천 모집인원 제한 없거든요. 수능체제 없습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냥 그 학교의 대표적인 학종 전형은 밴드가 넓어요. 내신 밴드가. 근데 학교장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좀 내신이 좀 더 강화되는 거죠. 아예 교과 30이 명시돼 있잖아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카톨릭대도 대표적으로 전공적 합성을 많이 보는 대학입니다. 그죠? 근데 교과 전형이 2개 합 6이죠. 2개 합 6. 최저를 통과하면 밴드가 좀 넓죠. 간호과는 더 세네요. 3개 영역 등급 합 6. 그러니까 이 간호학과를 이 최저를 통과하면 의외로 내신 좀 부족해도 통과할 확률이 높죠. 탐구 한 과목이고요. 의예과는 3개 등급 합 4. 탐구 2과목입니다. 논술 전형에서도 뽑네요. 학교장 추천도 이 의예과는요, 학교당 1명씩 추천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의예과, 우리나라 3대 의대 중에 하나잖아요. 뭐 3대, 4대 의대 들어가잖아요. 뭐 어디 되냐고 말할 수 없지만. 아무튼 이 카톨릭대 의예과를 갈 수 있는 카톨릭 의예과 가려면은요, 정말 뭐 진짜 로또 맞은 애들이 3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1개 또는 수능에서 국수 영탐에서 1개 또는 2개 틀린 애들이 가는 거예요. 진짜 운 좋은 애들이 문 닫고 들어가는 애들이 3개 틀린 겁니다. 그렇다면 논술 전형하고 학교장 추천을 가는 것이 의예과를 갈 수 있는 카톨릭 성모병원 크잖아요. 3개 등급 합 4. 3개 등급 합 4면 선생님 112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1111을 96 맞아도 카톨릭대 의예과 떨어지잖아요. 100분위로 따지면 99% 이상인데. 그죠? 그러니까 의예과를 가려는 학생들은 난 무조건 정시만 갈 거야. 제가 자연계 수업 들어가는데 자연계 애들 항상 선생님 수학은 제 자존심이에요. 막 이런 말 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수능 잘 보길 기대하지만 수시도 좀 노려보세요. 인하대학교 교과 전형에 3개 등급 합 7, 자연 등급 합 4가 있고요. 의예과가 교과 전형하고 논술 전형이 있어요. 우리 대구 학생들 의예과 선호하니까 논술 전형 노려보세요. 3개 각 1등급입니다. 3개 1등급 맞아도 의예과 못 가잖아요.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요, 최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학교장 추천이라는 게 순서대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고대부터. 학교장 추천이라는 게 서울대 지역균형부터 연대고대 쭉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하대 같은 경우 2점대 중반 애들도 합격한다는 거예요. 계열 구분 없이 고교별 5명이니까 자기가 학교장 추천은 서울대하고 연고대만 있는 거야. 카이스트만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원 제한도 있고 인원 제한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담임선생님하고 상의해가지고 학교장 추천 쓰면 충원율이 되게 높아요. 의외의 결과를 나올 수 있습니다. 인천대 같은 경우는 최저학력 등급 합 7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부가 국제통상 이 학교에서 미는 서울의 국립대학 국립법인이 서울대고요. 경기도의 국립대 같은 경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인천 같은 경우는요. 인천대가 국립대예요. 경기도로 따지면 한경대 국립대네요. 예. 인천은 인하대가 국립대가 아니라 인천대가 국립대인데 인하대 인천대 상당히 괜찮습니다. 인하대는 전통의 명문이고 인천대 같은 경우는요 이게 국립대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성신여대 최저학력 기준 올해 완화했습니다. 2개 합 6으로 완화했죠. 그죠? 작년에 높았다가 올해 완화를 했습니다. 자연계는 2개 합 7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인 학교생활 우수자가 작년에 자기소개서를 반영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자기소개서를 넣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성신여대도 학업 역량도 중요시하지만 전공 적합성도 중요시하는 수도권 대학이고 괜찮은 과들, 간호과들, 사범대 괜찮습니다.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됐다. 그래서 뭐 교과 우수자나 논술 우수자의 합격성이 좀 높아질 것 같긴 하지만 최저학력 기준이 겁났던 그죠? 세계융합 7에서 막 엄청 높았잖아요. 그래서 완화했고요.
서울여대는 교과전형 논술 우수자가 좀 최저학력이 약해요. 2개 등급 7인데 각 4등급 맞아야 되고 영어 포함 시는 5. 탐구 한 과목이고. 그다음에 학종 대표적인 전형이 2개입니다. 바로민재 플러스 인재인데요. 바로민재는 면접을 수능 전에, 플러스 인재는 수능 이후에 보는 겁니다. 그죠? 서류로 4배수를 뽑습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덕성여대도 교과전형에 덕성, 뭐 동덕 이런 대학들 다 교과전형, 성신여대 다 여대들은 교과전형에 최저학력 기준을 걸고 있다. 그다음에 근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교과전형에 해당하는 고교 추천이 오히려 최저가 없고 학종에 해당하는 미래인재가 최저가 있어요. 그게 좀 헷갈리는데 나머지 여대들은 대부분 교과전형에 수능 최저를 걸고 있다. 그래서 이 최저학력 기준, 서울권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런데 쉽지 않다. 그럼 선생님은 이 서울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게 좀 포인트입니다. 선생님은 이 성신 서울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를 좀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팁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동덕여대는 2개 등급 합 7, 교과전형이 성적이 굉장히 높죠. 그죠? 그래서 이 교과전형도 이 최저가 걸려있기 때문에 최저가 있으면 밴드가 넓어집니다. 내신 밴드가. 그래서 이 동덕여대도 교과전형 의외로 내신 이 수능 최저를 통과하지 못하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4개 여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관건이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과를 잘 골라서 가면 상당히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명지대 같은 경우는 독특하죠. 교과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 교과 100으로 뽑는데 교과 면접, 그러니까 면접이 중요한 대학이죠. 그러니까 이 면접 교과와 관련 그 면접 유형 문제가 홈페이지에 다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종 면접 문제는 진짜 말 그대로 학생부 기반의 학생부 확인 면접이고요. 교과 면접은 약간의 시사 상식도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 학생들은 크리스천 리더 학생, 리더 전형 같은 경우도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전형도 있고요. 명지 인재 전형이라고 대표적인 명지대학교의 학종 전형이죠. 1단계 3배수, 그 다음에 2단계 면접이 들어가는데 이 교과 면접하고 명지 인재의 면접 문항이 다르고 홈페이지에 굉장히 자세히 잘 돼 있습니다. 꼭 보시고요. 경기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인 교과 성적 우수자가 2개 영역 7, 탐구 한 과목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이걸 통과해야 합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이 K주의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전형적인 세팅인 서류 100 3배수에 1단계 70, 면접 30에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경기대학교 논술 전형도 있죠. 논술 전형 수능 최저가 없고요. 논술 굉장히 쉽습니다. 기본 700자 맞추는 건데요. 이게 대부분 국어나 기본적인 국어 영역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많이 봤던 시, 많이 봤던 소설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 위주로 정말 출제를 하고 교과서에서도 난이도가 굉장히 좀 쉬운 걸 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서 논술 준비가 좀 시간이 적게 든 학생들 같은 경우 논술 전형도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좋다. 수능 최저학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국대 교과 우수자 2개 합 6, 탐구 한 과목 이것도 해야 되고요. 경기도에 있고요. 이 대학은 DKU 인재 서류 100, 서류 100은 면접이 없죠. 그러니까 면접 부담이 있는 애들이 쓰면 됩니다. 그죠? 수능 최저 없죠. 그죠? 단국대 전통의 수도권 수도권 상위권 대학입니다. 아주대학교는 2개예요. 2개 학종이 에이스하고 다산인재. 그러면 밴드는 다산인재가 좀 더 이게 더 넓어요. 그러니까 합격자 풀이 그죠? 그래서 좀 전공적 합성이 강한 애들 다산인재 쪽으로 가는 게 좋고요. 에이스 전형 이제 모집 인원은 많고요. 그죠? 이 아주대학교 같은 것도 충원 합격이 많아요. 충원 합격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에이스나 논술 우수자에 의학과도 선발하는 의대 학생들 이게 종합전형과 논술 우수자에 의대 뽑습니다. 4개 영역 합 5, 4개 영역 합 5로 정시로 의대 근처도 못 갑니다. 자, 아주대 관심 있게 보세요. 자, 수능 전형 같은 경우 올해 가장 큰 특징은 뭐다? 지금 국어 같은 경우는 언어와 매체 중 언어만 봅니다. 문법 보는 거죠. 내년에는 이게 공통 2개 선택하느라 바뀌어요. 수학은 지금 자연계 같은 경우는 기하 벡터 안 나오는 거고 영어 절대평가, 한국사 절대평가고 그죠? 예, 다 똑같은데 제2외국어 올해 마지막 상대평가고 내년부터는 절대평가입니다. 여러분 재수하면 안 돼요. 내년 완전히 바뀝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작년 졸업생보다 올해 졸업생 같은 경우 많이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어요? 기하 벡터가 올해는 없고요. 내년에 있고요. 내가 앞으로 가볼까요? 내년에는 공통 2개, 수학 1, 수학 2, 그다음에 확통, 미적분, 기하 중에 선택 하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하 벡터가 올해 없어요.
올해 없습니다. 수능에서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누가 유리해요? 재학생이 유리한 거예요. 수능에서는 기하가 안 나오니까 당연히 기하를 안 배우고 학습량이 적잖아요. 기하 안 배웠잖아요. 수능에서 기하 안 나오는 거니까 학습량이 적죠. 그러니까 현역 애들이 유리한 거죠. 자, 졸업생들이 2019학년도 교육과정 평가원 자료입니다. 졸업생들 성적이 더 높죠. 표준 점수. 수학, 가형, 나형 높고 영어도 1등급이 4%인데 재학생이 2019학년도에 졸업생은 9.7%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수성구의 어떤 공부 잘하는 학교 학생들은 수능 노리시고요. 나머지 좀 일반고 학생들은 가급적이면 이게 수시에서 내년에는 정시 더 늘어요. 내후년에 더 늘고요. 그 다음에 더 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수시 모집 초강세 시대 마지막 해인 것 같아요. 올해 수시 모집 6회 꼭 놓치지 마세요. 꼭 놓치지 마시고 한번 써보세요. 수능 잘 나온 애들은 뭐 상대평가에 더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전형부터 보겠습니다. 교과전형은 반드시 1개 또는 2개를 박아야 돼요. 교과전형 안 쓰는 건 지금 죽으려고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학생부 자신 있어요? 여러분 학교? 여러분 자소 자신 있어요? 면접 자신 있어요? 선생님 남학교에 9년이나 있었는데 남학생들 정말 말 못하던데. 자신 없으면 이 교과전형 써야 돼요. 그 등급 반영하는지 표준점수 반영하는지 지점수 반영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반영 과목이 뭔지 국영수산지 국영수 과탐인지 전과목인지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이 있는지 핵심입니다. 경쟁률이 낮아요. 교과전형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6개 상위권 애들이 중앙대 교과, 한양대 교과 쓰고 거기 가려고 안 해요. 서울대 가려고 하지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중부 합격자가 많아서 충원 인원이 많은 거예요. 의외로 매력적인 전형이에요. 근데 내신 때문에 애들이 겁내서 못하는 거지만 이렇게 코로나19 때 대안은 교과전형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교과전형 수능 최저 완화하려고 막 움직임이 있잖아요. 서울대가 대표적으로 지금 지역균형, 재학생만 쓰는 지역균형 수능 최저 완화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경쟁률이 낮고 중복 합격자가 많고 충원 인원이 많다. 이런 장점이 있다. 전형 방법은 교과백, 일명 학백이라 하는 게 대부분 이런 전형이고요. 단계별을 밟아서 2단계 면접 보는 대학도 있고요. 학생부하고 면접을 보는 대학이 있는데 대부분 교과 전형은 학백, 교과백으로 끝난다. 아주 심플합니다. 대신 수능 최저학력 기준 걸려있는 대학이 있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파일 드렸거든요. 이거 좀 보세요. 전 과목 보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대, 서울시립대, 고대는 고려대 학교 추천. 그 다음에 교대들은 전 과목 봅니다. 기술과정, 중국어, 한문 빵꾸난 애들 위험합니다. 음악미술 체육 같은 경우는 등급으로 반영이 안 되니까 괜찮겠지만 또 교대 같은 경우는 그걸 또 테이블을 만들어서 음미체까지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과목에 소홀하면 안 돼요. 특히 고대, 연대 올해 설명회 우리 선생님 있는 경기도 지역에서 초청해서 들어보니까 교과 편식한 애들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국영수 사과 독특하죠. 인문계가 과탐도 보고 자연계가 사탐도 보는 겁니다. 연세대 서울 면접평 244 3학년 40% 비율이 높은 거죠. 건대 서울 국영수 사과 본답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 해사 동국대 논술전형 이런 대학은 국영수 사과랍니다. 자기가 가려는 대학교 내신 학년별 반영 비율 내신 반영 교과 꼭 체크하세요. 한두 개밖에 안 쓰잖아요, 여러분. 선생님 같은 사람은 다 외우는데 여러분은 자기가 쓰려는 대학이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교과 전형 끼키야 1개에서 3개인데 대부분 대학은 국영수사 자연계 국영수 과죠. 이거 찍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파일이 나갔기 때문에 집에서 꼼꼼히 보시고요. 244가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리를 하면 이거를 이 텍스트를 제가 풀이를 해보면 성균관대하고 인하대는 244이기 때문에 학년별 반영 비율이 244로 높아지기 때문에 학년별 반영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학년별 반영 추이가 중요한 대학 244인 대학은. 근데 3학년 1학기에 40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 학기를 40으로 두는 거니까 우리 기말고사에 총력전을 벌려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이게. 그죠? 한국기술교육대는 독특하네요. 3학년 20으로 더 적어요. 이런 대학도 있네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독특한 대학 많아요. 인문계는 국영사, 자연계, 영수가, 덕성여대, 서경대. 인문계는 수학이 약해. 덕성여대가 방법입니다. 자, 수과 수영도 있대. 한국상기대 특정교과 우수자. 이거 뭐 수도권에서 인기죠. 취업률이 높아서. 그래서 수과 수영 우수자들은 이런 데 많이 씁니다. 동국대 논술전형 같은 경우는 상위 10과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논술전형은 내신이 굉장히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생부 교과전형 부담이 뭐냐? 최저가 들어가잖아요. 카톨릭대 2개 합 6, 고대 3개 합 5, 3개 합 6. 한이라는 건 한국사예요. 한국사. 예. 예전에 몇 년 전에 한국사 저 3사 못 맞아가지고 정말 한국사 대란이 난 적이 있습니다. 한국사 여름방학에는 한번 정리합시다.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절대 4등급 안 나옵니다.
세계합 6, 세계합 인문계 세계합 5, 세계합 6.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수능에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세계합, 세계합 6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의외로 높아요. 부산대 학생부 교과 세계합 6에서 7 다양하죠. 자연계도 2개합 5, 9고요. 중앙대 학생부 교과 세계합 6에 탐구 2과목. 근데 이 중앙대를 쓰는 건 지방에서도 대구에서도 상위권 애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교과 전형이 대부분 1점대 중후반에 다 형성이 돼 있어요. 상당히 높아요. 홍익대 교과 우수자 세계합 7, 세계합 8로 좀 완화됐습니다. 자, 경북대, 부산대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안 갖고 왔어요. 앞에 선생님들이 했을 것 같아요. 충남대. 도전해보자고요. 일반 전형 지역인재 인문계 국영탑업 10이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해볼만 하잖아요. 10 정도는 해볼만 하잖아요. 충북대는 더 낮아요. 세계합 10입니다.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요? 세계합 10으로. 우리가 대구, 경북의 경북대, 부산, 경남, 부산대만 노리지 말고 충남대, 충북대도 한번 노려보세요. 이 국립대는 너무 메리트가 많잖아요, 요새. 지역대학,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30% 취업을 시킨다든가 아주 좋은 규정이 되게 많아요, 요새는. 국립대 괜찮고요. 교과 전형 보세요. 중앙대를 보니까 경쟁률이 2019학년도에서 2020학년도에 상승됐어요. 이상하죠? 내신 위주로 보는데 왜 이렇게 경쟁률이 상승하죠? 애들이 싫어하는 전형인데 지원 인원도 증가해요. 수능 최저 통과율이 증가해요. 수능 최저 통과 인원도 증가해요. 이게 왜 그러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거예요. 학생부 내신 관리에 좀 실패했거나 근데 또 창체나 비교과 활동이 약간 소홀했어요. 그죠? 자소서 보기도 부담되고 면접 보기도 부담돼요. 자소 쓰기도 부담되고 그러면 수능 최저를 올리는 거예요. 고대나 중앙대 이렇게 홍익대 최저 센 데를. 그래서 재수생을 중심으로 교과 전형에 재수생들이 대폭 지원하고 있어요. 왜? 학생부 종합 전형을 3학년 때 갑자기 진로 희망을 바꾼다든가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그래서 교과 전형 경쟁률은 의외로 상위권 대학은 경쟁률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교과 전형 다시 정리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 여부 충족 가능성 확인하시고요. 교과 성적 반영 방법 확인하셔야 돼요. 경쟁률이 낮고 중복 합격자 높고 수시 2월 인원 충원 인원 높다. 이게 핵심입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전형이에요. 안정적입니다.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과 전형 몇 개? 2개 꼭 박읍시다. 2개 꼭 박읍시다. 학교장 추천 전형 정말 추천드립니다. 교과 전형을 기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의 지역에 공부 잘하는 성실한 아이들은 꼭 써야 됩니다. 그죠? 대부분 내신 위주로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내신이 높아요. 그죠? 가톨릭대 의예과 같은 경우 고교당 1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건국대, 경희대 대부분 교과 3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희대는 인문 2명, 자연 3명, 예체능계 1명입니다. 자, 경희대는 근데 여전히 재학생만 되고요. 고대나 연대 보면 졸업생 포함으로 바뀌었죠. 그죠? 국민대 추천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동국대 5명으로 인원이 더 늘었죠. 서울교대 추천 인원 제한이 없네요.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학교당 2명, 수능 최장 기준 완화됐죠. 연세대학교 3학년 재적 3%로 면접형이라는 이름으로 모집 인원이 260명에서 523명으로 엄청 늘었죠. 그리고 전형 방법이 지원 자격이 3학년 재적 3%로 지원 자격이 바뀌었습니다. 이화여대는 고교 추천이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수능 최장 기준이 없어요. 되게 독특하죠. 내신이 그러니까 1.5 밑으로 좀 형성되는 과들이 많습니다. 인하대는 학교장 추천인데도 2점대까지 이 밴드가 되게 넓어요. 중앙대 교과전형 1점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서울 3명, 안성 캠퍼스 1명입니다. 카이스트 학교당 2명이죠. 카이스트 학교장 추천. 카이스트를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디스 카이스트 이공계 특성화대학이라 수시 6회 제한에 안 걸립니다. 6번 속 한 번 더 쓸 수 있어요. 포항공대는 안 됩니다. 포항공대는 교육법으로 만든 대학이라 안 됩니다. 육사, 해사 이것도 특성화대학이기 때문에 6회 제한에 안 걸려요. 학교장 추천 있네요. 학교장 추천 경쟁률이 여기 보세요. 이해해요? 경쟁률이 왜 떨어져요? 이렇게 좋은 전형인데 이게 2년 재작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재작년 작년 했죠. 애들 눈치 깐 거예요. 뭐 어떤 눈치를 챘죠? 왜 경쟁률이 이렇게 반토막 났죠? 내신으로 뽑는구나. 내신으로 뽑는다는 걸 애들이 눈치 안 거예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은 꼭 기억하세요. 대구 학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내신이 안 되면 안 돼요. 학교장 추천은. 그리고 2022학년도는 대부분 이게 교과 전형이 더 강화됐어요. 이 충원율 보세요. 250%면 정말 이거 땡 잡은 거 아닙니까? 100명 뽑으면, 그러니까 10명 뽑으면 25번까지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찌르면 되는 거예요. 작년에 817명 중에서 560명이 붙었대요. 아, 이거 로또 아닙니까, 로또? 그러니까 이 성적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학교장 추천을 걸어야 돼요. 정말 안전한 전형이에요. 가만히 이거 중앙대 같은 경우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250%까지 2019학년도에 324%까지 붙었네요. 그다음 2020학년도 하나 더 볼까요? 587개 교육 중에서 73.3%가 합격자를 배출했어요. 그러니까 6개 중에 상위권 학생들은 이 학교장 추천 하나 써야 돼요. 지역NG입니다. 아,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못 써요, 이거. 대구 경북권 쓸 수 있죠? 그죠? 예. 여러분 교과 쓸 건지, 여기 이거 쓸 건지, 종합 쓸 건지 고민 많죠? 대구 경북은 이게 대구 경북 대학을 쓸 수가 있습니다. 대학 소세지가 여기에 있으면 부럽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요. 특히 의대 쓰는 애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예, 지역 인재 의대로 뽑으니까요. 의대, 한의과대, 치과대,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에서 해당 지역 학생들 의과대학 진학률이 이 지역 인재가 생기고 나서 늘어났어요. 부럽습니다. 자, 지역 인재 고민해 보시고요. 지금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2020학년도보다 뭐 소폭으로 16,127에서 16,526명으로 여러분 같은 대구 지역은 유리해졌습니다. 적성 전형은 요 대구 경북에서 많이 안 보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11개 학교입니다. 여러분 좀 봐야 될 때는 어딜까요? 가천대 간호과 보건계열, 을지대 간호과 보건계열. 근데 을지대가 이제 대전이 아니라 의정부에서도 뽑네요. 삼육대 간호과 있네요. 근데 한국산업교수의 취업률 높죠. 그 다음에 뭐 성결대나 이런 데 보면 한성대도 보면 취업률 높은 과들이 꽤 있어요. 고대 세종도 좀 특성화학과들이 많고, 고대 세종은 그 캠퍼스 변경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캠퍼스 변경제를 통해서 서울 캠퍼스로 캠퍼스 전과라고 하죠.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연계 전공도 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죠. 홍익대 세종을 올해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경쟁력 있는 학과들이 있다. 수원대도 간호과가 있네요. 평택대도 간호과가 있고요. 그래서 고대 세종 이 수능 최종 기준이요 정말 너무 간단하죠. 4개 중에 하나만 들면 돼요. 수능 최종 기준 통과하면은요 거의 되는 것 같아요. 고대 세종은 쌤 제자들 보면 최종력 고대 세종에 좋은 과들 많습니다. 공공행정이나 이과 자연계도 특성화학과들이 많아요. 평택대는 간호학과가 좋죠. 근데 최종력 기준이 걸려 있습니다. 한국사 포함하지 않습니다. 적성 전형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스피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수능 난이도 80% 정도의 문제, 정해진 시간의 문제를 시간 안배가 중요하고요. 수학에서 결정돼요.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도요, 쌤 학교에서도 가천대 간호과, 을지대 간호과를 붙었는데 그 둘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다? 수학을 잘한다. 수학을 잘한다. 자, 모르는 건 스킵하고 넘어가야 된다. 왜? 합격자의 70%에서 한 60% 정도가 합격이기 때문에 담대한 애들이, 심장이 큰 애들이 붙습니다. 자, 올해 적성고사 모의적성 학교에서 신청해 주세요. 여기 지금 시청하시는 쌤들 모의적성 신청하면은요 택배로 보내줍니다. 모든 대학의 모의적성, 그 대학 안 쓰더라도 모의적성 문제 꼭 풀어봐야 돼요. 대학마다 오늘 적성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지만 유형이 약간씩 달라요. 그 다음에 시험 출제 범위도 약간 다르기 때문에 모의적성을 봐야 돼요. 논술 전형과 적성 전형의 핵심은 모의적성, 모의논술을 봐야 된다. 이화여대 모의논술 꼭 보셔야 돼요. 모의논술과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논술 전형입니다. 우리 대구 지역은 논술 전형도 많이 씁니다. 예, 상위권 애들을 중심으로 통합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고요.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한다. 대학별 논술 유형 파괴. 자기 대학마다 논술 유형이 다르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는 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보통 한 30% 이쪽 저쪽입니다. 자, 6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경쟁률이 높아요. 그런데 합격률은 낮아요. 최저학력 기준과 결시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경쟁률 무지하게 높습니다. 인하대 의예과 논술 381대 1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 걸 한번 찾아봤어요. 예, 작년에 381이었더라고요. 재작년 거 찾아봤더니 그때도 381대 1이에요. 일정한 팬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 구경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박싱데이라고 해가지고 논술 많이 보는 날 신촌 한번 오세요. 그러면 계단에서 가만히 서 있으면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냥 사람에 밀려서 저절로 올라가요. 논술은 경쟁률이 무지하게 셉니다. 특히 논술 의예과 같은 경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이게 저기 시험입니까? 상당히 높죠. 자연계 논술은요, 올해 핵심은 이거예요. 기하와 백도 출제되는지 알아봐야 돼요.
대표적으로 연대, 성대, 이대가 기하 벡터 출제해요, 올해. 수능에는 안 나오잖아요. 공부 안 했죠, 여러분. 특히 기하 같은 경우 진로 선택 과목이 안 했죠. 하지만 수능에서는 논술에서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성대, 연대, 이대 같은 대표적인 상위권, 우리 대구 지역에서 너무 선호하는 대학에서 기하 벡터가 논술에서 출제된다. 출제 보면 확인하시고, 동점자. 이게 논술의 핵심이에요, 또. 동점자 처리 방식 유의해야 돼요. 성균관대 거 보세요. 한번 성균관대 들고 왔습니다. 논술 시험 취득 점수 상위자, 동점자가 발생하면. 2번, 논술 우선순위 문학 취득 점수 상위자. 인문계는 배점이 높은 문학, 배점이 동일한 경우 문제 번호가 빠른 문학. 3번, 학생부 과목별 서창 등급 상위. 비교 내신 대상자는 논술 시험 성적에 의해서 좌우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특히 논술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모집 인원이 적은 과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모집 인원과는 3명이다. 만점자가 3명일 확률이 높아요. 논술 문제가 쉬워졌기 때문에 만점자가 나옵니다. 국어시험처럼 많은 문제를 내지 않고요. 뭐 10몇 문제 내기 때문에 뭐 적게 내는 데는 뭐 10문제 밑에가 되기 때문에 만점자도 나오기 때문에 만점자가 나오면 저런 순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입니다. 내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만 동점자가 발생하면 내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피해가야 되느냐? 내가 내신이 부족하다. 그래서 논술을 썼다 그러면 모집 인원 많은 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경쟁률이 좀 높더라도 논술, 모집 인원 많은 과 가는 게 논술 전형 핵심이고요. 논술 한마디만 더 해드릴게요. 리라이팅, R-E-W-R-I-T-I-N-G, 리라이팅 써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학이 발표한 선행평가 영향 그 결과 보고서, 그 다음에 논술 가이드북에서 잘 쓴 답안 같은 경우를 다시 써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써본 거, 잘 썼다고 생각한 거 다시 써보는 거죠. 이 리라이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된 답안을 계속 써보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에 첨삭한 거 또 써보는 거. 직접 써보는 게 가장 논술의 핵심이다. 그죠? 내가 내신이 나쁘다. 내신이 나쁘면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교과전형 못 쓰죠. 종합전형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못 쓰겠죠. 내신 나쁘면. 쓸 수 있는 거 없어요. 적성전형 쓰기에는 대학이 좀 낮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수능 이후에 논술 전형 쓰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수시 6개 다 버리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은 또 다른 기회다. 그래서 대부분 상위권 대학, 앞에 넘어가겠습니다. 상위권 대학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선호하죠. 그죠? 근데 올해 모집 인원이 감소했다는 건 조심하십시오. 논술 100, 건대, 연대 같은 경우는 논술 100, 논술로 끝내는 겁니다. 건대는 수능 최저 있지만 연대,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수능 최저 없잖아요. 수능 전에 보는 대학은 저 대학을 선호하거나 저 대학이는 학과를 선호한다면 당연히 가야 되고요. 그렇죠? 저 대학을 선호하고 저 학과를 선호한다면. 하지만 수능 이후에 수능까지 생각한다면 또 수능 이후 대학들 써야 될 것 같고요. 잘 판단해야 됩니다. 논술 한번 시험 테스트 하고 싶어. 그럼 수능 전에 가야 돼요. 한 번 전. 근데 2개 이상 쓰면은 너무 힘들어요. 수능에 방해됩니다. 수능 이후에 뭐 아까 말씀 박싱데이래 논술이 막 겹치는 대학이 있어요. 오전에 가고 오후에 가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논술에 자신 있다면 오전에도 쓰고 오후에도 쓰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전 이런 경우도 봤어요. 중앙대 산 넘어서 숭실대 보는 애도 있었어요. 산 넘어가서 오토바이 이렇게 이게 그 빌려가지고요. 그렇게 오토바이 타고 가서 2개 대학 보는 애도 봤어요. 근데 자신만 있다면 그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논술이 수능 이후에 날짜가 겹치거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미적용 대학들은 좀 최저학력 기준이 센 좀 게 있죠. 그죠? 적용대학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안 되면 당연히 미적용 써야겠지만 요새 뭐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 완화하는 추세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지금 빨간색 박스 안에 대학을 선호해요. 2개 합 4 정도를 2개 합 4 정도 나오는 애들이 논술 전형 준비하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 3개 합 6, 대표 중앙대, 서강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애들이 좀 가고 싶은 대학이지만 수능 최저 때 망설이죠. 하지만 그럼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합격할 확률이 높죠. 그죠? 이화여대 같은 경우 수능 최저 통과하면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자연계 같은 경우도 좀 빨간색 박스 안에서 이 아이들이 선호하는 2개 합 4, 2개 합 5. 성신여대는 작년에 자연계 2개 합 6에서 7로 그 수능 최저가 좀 완화됐네요. 지금 수능 최저학력이 좀 완화된 대학도 있습니다. 출제 유형, 이거는 꼭 오늘 집에서 체크하세요. 수리 도표 이런 게 가능한 애들은 경희대 사회계열, 대표적으로 숭실대, 그 다음에 이화여대 인문2, 뭐 인하대, 그죠? 대표 연세대 이런 대학은 좀 수리사고 도표 그래프가 중요해요. 인문사회적인 좀 철학적인 게 강한 애들은 뭐 숙명여대, 경기대 이런 대학 강하죠. 그죠? 영어 제시문 보는데 영어 못하는 애들 쓰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표를 잘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최종 수시 모집 요강 확인하시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 아까 좀 전에 말했죠. 기하 벡터가 나오는지 아까 연대, 성대 이화여대는 기하 벡터 나오니까 기하 벡터 약한 애들 보면 안 돼요. 뭐 혹시 진로 선택 안 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수학만 보는데 난 수학만 자신 있어. 그럼 서강대 보시면 돼요. 그죠? 홍익대 보시면 되죠. 난 과학도 좀 할 수 있어. 그럼 성대, 연대, 경희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의예과에 의학 논술 나오는 유일한 마지막 대학은 울산대 의예과가 마지막 남았고요. 그 다음에 통합 논술 보는 대학 서울여대 같은 대학이 대표적인 대학이고요. 기하 벡터 출제되는지 꼭 좀 확인하시고요. 모집 요강에 나와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대학별 논술 시험 유형, 출제 경향 파악하시고요. 반드시 모의 논술 신청해서 보셔야 됩니다.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가서 안 봅니다. 뭐 거의 100% 외부로 보는 거죠.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출제 기준, 예시 답안 다 나옵니다. 선생님도 그거 보고 애들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논술 가이드북 다운받아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중앙대 쓴다. 중앙대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논술 가이드북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교과서 내에서 원칙적으로 출제하고 단국대 보니까요. 교과서 페이지까지 다 써놓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감사에 걸리거든요. 교과서에서 안 내면, EBS에서 안 내면. 그러니까 교과서, 특히 국어, 인문계는 국어, 사회 교과서,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과학 교과서 철저하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탐구학습, 생각해보기, 형성평가 꼭 보시고요. 논술 준비하는 애들 수능까지 좀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논술 6개 쓰다가 떨어지면 수능 못 봅니다. 논술 준비한다고 수능 놓치면 안 돼요. 수능까지 꼭 보십시오. 초등교육과 우리 대구교대 제가 작년에 이 지역 학생 상담하는데 여학생 등 10명 중에 한 6명은 대구교대 쓰더라고요. 그래서 수시 모집은 종합전형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종합전형에. 그죠? 교대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에 몰려 있네요. 대구교대 255명. 최종 모집 요강 확인하세요. 종합전형에 몰려 있습니다. 대구교대. 교과전형도 있네요. 전주교대도 보면. 그러니까 수시는 종합전형이 많구나. 참고로 말하면 여학생들 이거 보고 있죠? 시청하는 여학생들. 교대를 쓰는 여학생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내신이 좋고 가장 학생부가 좋고 가장 자소를 잘 쓰는 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시전형입니다. 정시전형 같은 경우 205명 뽑네요. 대구교대 쭉 보시고요. 대구교대 205명이나 뽑습니다. 205명 뽑습니다. 나군에 1년 정대하고 있죠? 이화여대 가군에 뽑고요. 교원대 가군에 45명 뽑고요. 작년까지 제주대가 다군이었는데 나군으로 넘어왔습니다. 1695명을 나군에서 다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의외로 정시에 빵꾸 나는 대학이 있어서요. 선생님은 제가 그 고3 이렇게 진학진도 하면서 느낀 건 교대는 정시가 의외로 대박 같아요. 교대가. 작년에도 저 대학은 말할 수 없고요. 하나 찍었는데 맞췄어요. 그래서 3.8등급이 들어갔습니다. 정시에서. 그래서 대박난 학생이 있는데 오히려 정시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수시 모집 전형 과목 대구교대 같은 경우는 참스승 지역인재 여러분 지역인재까지 있네요. 서류백으로 3배수 뽑고 면접 들어갑니다. 수능 최장력 기준 없고 성비 적용하네요. 네. 자, 그다음에 서울교대 같은 경우 학교장 추천 있고 교직 인성 우수자. 근데 최장력 기준은요. 의외로 이걸 저는 만만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못 맞추더라고요. 국수연탐 4개학 부인데 최장력 기준 못 맞추는 애들이 의외로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울교대를 쓰려면 기본적으로 최장력 기준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경인교대하고 서울교대를 비교해 보면 최저만 통과할 수 있다면 오히려 서울교대가 유리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 되고요. 전주교대 한번 볼까요? 전주교대는 지역인재 선발이 되게 적네요. 그죠? 그 지역 학생들은 좀 불리한 상황이네요. 전주교대 같은 경우는. 또 볼까요? 네, 이 지역 학생들 이화여대도 좀 선호하더라고요. 예, 논술 전형이 있다는 게 좀 독특합니다. 초등교육과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가 있고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가 있거든요. 논술 전형을 뽑는다는 게 되게 독특하죠. 교대를 논술 전형을 뽑고요. 미래인재는 수능 최저 전형인데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시를 쓸 때 쓴다면 이 이화여대가 의외로 교계 추천 내신 무지하게 높습니다. 뭐 신의 내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동열 방어율 나옵니다. 0점대, 1점대 초반 방어율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화여대 이런 것도 좀 대박 날 수 있어요. 의외로 최저가 높고 논술 전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 보니까요. 공주교대 보니까 2단계에서 학생부 안 보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학생부가 약한 애들 그 다음에 표준 점수를 보내요.
그죠? 위에 경인교대는 100분이 봅니다. 완전히 달라요. 표준점수 봐서 유리한 애가 있고요. 100분이 본 애가 있죠. 표준점수 같은 경우는 시험이 어려웠는데 자기가 잘 보면 표준가 높아질 거고, 동점자가 되게 많은 해 있죠. 시험이 쉬워서. 그럼 100분위가 낮아요. 그죠? 그래서 공주교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안 보내요. 내신 약한 애들 보면 되겠네. 대구교대는 학생부 보내. 서울교대는 2단계에서 학생부 안 봅니다. 내신 약한 애들 노려보시고요. 이화여대도 일괄합산이죠. 그냥 수능만 봅니다. 학생부 안 봅니다. 면접 나와. 아주 시원시원하네요. 수능만 딱 보고 끝내네요. 한국교원대 학생부 안 봅니다. 제가 노란색을 왜 쳐놨냐면, 제가 교대 정시 작년에 상담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내신이 약한 애들이 정시를 쓰려고 교대를 쓰려는 애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학생부 반영 않는 대학을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처리를 해봤습니다. 종합전형,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합전형 넘어오겠습니다. 우리 종합전형까지 하고 8시에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학생부뿐만 아니라 우리 4가지 요소 기억해야 됩니다. 학업 역량, 그러니까 학업 성취도죠. 학업 능력이라고도 표현되고, 전공 적합성, 기계공학과나 컴퓨터공학과 가려면 수학과학 잘해야 된다는 거죠. 발전 가능성, 그죠? 잠재력, 자기주도성, 문제해결력 있는 거고, 인성이란 건 측정하기 어려우니까 사회성, 협업 능력, 리더십 이런 거. 이 4가지 역량이 사인권 대학이 주로 평가합니다. 서류평가, 자소서, 추천서 있는 대학인데 올해 추천서 많이 없어졌고요. 내년 추천 전면 폐지됩니다. 올해까지는 자소서 들어간 대학이 많습니다. 한양대 정도를 빼고는. 네, 교과 성적이 올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려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홍익대 같은 경우,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학종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 이게 꼭 기억하시고요. 전형 방법은 아까 서류 100이 있다고 그랬죠? 서류 100 전형. 이런 서류 100 전형은 상당히, 아까 여기 서류 100 세 번째 있네요. 면접 안 보니까 중요하죠. 좋죠. 그 대신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 100은 원서 넣어놓고 추가 합격 기다리는 거예요. 최초 합격할 수 있고 부담 없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서류 100 전형 하나씩 넣어주는 편이에요. 고대. 학업 우수형은 최저가 없는데 최저가 있는데 계열적합형은 최저가 없죠. 계열적합형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자연계 학생들은 좀 위험합니다. 특기자 전형이 바뀐 거라. 그래서 좀 과고나 과중 애들 중심으로 뽑힐 것 같고요. 계열적합성은 인문계 애들은 써봐도 될 것 같고, 계열적합형 같은 경우 자연계 애들 같은 내신 높아야 돼. 일반고 애들은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 최저학력 기준 세네요. 2개가 올해 생겼어요. 부산대 학종인데도 최저 있죠. 이화여대는 미래인재 최전 학종인데도 최저가 있습니다. 근데 세계합 5에서 세계합 6으로 완화됐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경쟁률이 있을 겁니다. 홍익대도 세계합 6에서 세계합 7, 세계합 7에서 세계합 8로 수능 최저가 완화됐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학종이라 좀 꼼꼼하게 깎았어요. 가천대 바람개비 2가요. 학종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교과였거든요. 가천대는 이제 우리 그 성남에 있습니다. 자, 건국대 교과별 가중치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고요. 경대 추천서 폐지됐고요. 고대는 학업 우수형과 계열적합생 생겼다. 근데 계열적합생은 수능 최저 없다. 학교 추천 1과 2가 학교 추천으로 바뀌면서 졸업생과 재학생이 쓸 수 있다. 4% 쓰는데 아무튼 졸업생도 쓸 수 있고 수능 최저가 좀 세다. 동국대 두드림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이제 실기 실적 전형에서 학종으로 넘어왔다. 크리스천 리더가 일괄합산에서 단계별로 바뀌었다. 이게 좀 큰 특징이고, 이 표는 제가 제공했으니까 집에서 보세요. 서강대 이름이 바뀌었고 수능 최저 없다. 서울여대도 마찬가지로 전형명이 바뀌었다. 소프트 융합 인재가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로 바뀌었고, 성신여대 학교생활우수자 자기소개서 반영한다. 연세대 면접형 재시문 기반 면접 안 본대요. 박수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재시문 기반 면접 어렵잖아요. 근데 아니네요. 공부 잘하는 학교들 또 분리할 수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일반고 있다 보니까 자꾸 일반고 위주로 말하네요. 자, 서류 기반 면접만 본답니다. 고대는 아니에요. 고대는 서류도 보고 서류 기반도 보고 학생부 기반도 보고 재시문 기반도 봅니다. 근데 연세대는 올해 재시문 기반 면접 안 본답니다. 이화여대는 세계합 5에서 6으로 완화됐습니다. 종합전형 교사 추천서 폐지됐고요. 자, 이제 좀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끝이 보입니다. 2당 한국산업기술대 시흥에 있는데 취업률이 높아요. 아까 기억하셨죠? 특히 수과 내신 그 2개만 보는 전형 유명하죠? 면접 비율 줄어들었고, 외대 서류용 서류백이 늘었고, 아까 교과 전형 수능 최저 생겼고, 한성대 한성인재가 전형 방법이 바뀌었어요. 서류 80이 늘어났습니다. 한양대 이렇게는 에리카는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 2가 폐지가 됐고요. 그죠? 활동 중심형 교과복합형 SW.
소프트웨어 전형으로 이렇게 3개로 보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건대 자기 추천인 한양대 여래과 같은 경우는 수도권 애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전형이다,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종합 전형은 이 4가지 평가 요소, 이 꽃표라고 일명 선생님들이 우스갯소리로 꽃표라고 하는 이 4가지 요소가 내가 어떤 게 도드라져 있고 어떤 게 찌그러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2018학년도 어디가 대입정보 포털 보니까 이 상위권 대학은 이 4개의 역량 중심으로 보더라고요. 15개 대학, 학업 역량 30, 인성 28%, 발전 24, 전공 적합성 18%. 이 4개를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경희대도 이 4가지를 가지고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를 판단했네요. 그죠? 자, 평가 요소입니다. 학업 역량, 학업 성취도입니다. 학업 성취도 약하면 탐구 역량이라도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상위권 대학은 전공 적합성이란 말보다는 대표적으로 서강대는 성장 가능성이다. 서울대는 아예 까놓고 전공 적합성이 어딨냐, 고등학교가. 하지만 대부분 대학은 또 전공 적합성 많이 보는 대학도 있으니까 상위권 대학은 좀 넓게 포괄적으로 본다. 전공 적합성을 좁게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넘길게요. 인성은 사람 착한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리트머스 시험지 물려줘요? 그러니까 협업 사회성 리더십을 가지고 평가한다. 그거 외워야 돼요. 자소서는 학업 역량 1번, 전공 적합성 2번. 메모하고 있어요? 메모해야 됩니다. PPT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메모하셔야 돼요. 학업 역량 1번, 전공 적합성은 2번, 인성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이 되게 추상적이죠. 그래서 대학들 거 이렇게 추려보니까 자기 주도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애들을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자소서는 이거를 지원 동기라는 말로 표현하고, 이거는 4번에 쓰는 거예요. 다시 학업 역량 1번, 전공 적합성 2번, 인성이 3번, 발전 가능성 4번이다. 학업 역량은 학업 성취도, 교과 성적 세특 이게 중요한 거고, 전공 적합성은 넓고 포괄적으로 본다. 인성은 협업 리더십, 사회성까지 평가한다. 발전 가능성은 좀 더 구체적으로 주도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보고, 4번 지원 동기에 이걸 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고3, 여기 보니 고2, 고1 선생님들이나 학생들로 보고 있어서 그냥 제가 표를 친절하게 갖고 왔습니다. 제가 드렸기 때문에 꼭 보세요. 제가 만든 거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어디 쓰실 거면 제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친절하게 색깔도 넣고요. 이쁘죠? 색깔 이쁘게, PPT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올해 고3 4개 문항입니다. 4,500자 또 5,000자. 왜? 자소서 4번이 1,000자 또는 1,500자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대학은 4,500자, 5,000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죠? 자기소개서는 글자 수 좀 가득 좀 채워야 됩니다. 1,000자인데 500자 쓰면 안 돼요. 그죠? 성실성의 문제고요. 논술 전형의 특기 전형 올해 연대를 비롯해서 없어지거나 폐지하고요. 적성고사는 올해까지만 있고요. 올해 블라인드 서류평가가 면접까지 확대됐습니다. 학교 이름 들어가면 안 돼요. 지역 이름 들어가면 안 되고, 고교 프로파일, 선생님들 힘드셨죠? 고교 프로파일 이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내년부터 내년과 고2, 고1은 세계문항 3,100자로 바뀌었고, 추천서는 내년 폐지되네요. 자, 자소서를 따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1번, 학업에 기울인 노력. 2번은 활동 3개. 3번은 인성. 4번은 대학 자율문항인데 주로 지원 동기를 묻는다. 그래서, 근데 내년부터는 1, 2번이 합쳐서 1번이 되고, 그죠? 3번이 2번이 되고, 4번은 3번이 돼서 3,100자가 된다. 1번은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학업 역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3분 남았습니다. 좀 마지막, 제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마지막에 중요한 게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2번이 전공적 합성 넓게 본다. 3번 인성은 사회성, 협업, 리더십까지 함께 본다. 4번은 지원 동기 문항인데 발전 가능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사관학교, 우리 대구 지역 학생들 사관학교 설명을 하더라고요. 대구 지역은요. 부러웠습니다. 지원 동기 500자 이상 1,000자 이내. 육군사관학교, 이 육군이라는 말을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로 바꾸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1, 2번이 똑같아요. 동기와 이를 기울인 노력을 기술하고 합격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사관생도가 되겠는지. 2번 성장 배경과 같이 간 분야. 특히 성장 배경, 제가 부탁인데요. 성장 배경이 엄마, 아빠 얘기 조금만 쓰세요. 엄마 속에서, 아빠 속에서가 아닙니다. 성장 배경은 간단히 기술하라고 했잖아요. 간단하게 기술하고 여러분 얘기를 쓰세요. 자기소개서잖아요. 여러분 얘기 쓰는 거예요. 지원 동기서를요, 1차 합격 전에 내야 돼요. 이 4개의 사관학교가. 그래서 이거는 중간고사 끝나고 반드시 써봐야 돼요. 기말고사 끝나고는 시간이 없어요. 이게 지원 동기서라는 게 다른 대학과 달리 있기 때문에. 근데 해군사관학교는 3번이 또 있어요. 해군사관학교 이거 지원 동기 내고 1차 합격은 자소서 또 내야 돼요. 이게 특별법에서 맞는 대학이라 자기소개서 공통문항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공통문항도 하고 4번 자율문항까지 쓴 다음에 사관학교까지 쓰는 애들은 6회 제한이 안 걸리니까 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통문항 3개에 자율문항까지 쓰는 데다가 이것까지 써야 되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사관학교는 좀 독특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해군 공군 대령이어서 사관학교에 관심을 가지겠다. 안 되는데요. 아버지가 군인이란 말을 써도 되더라고요. 근데 일반 대학은요, 군인이란 말 쓰면 안 돼요. 근데 사관학교는 봐주더라고요. 이게 좀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란 말 써도 되더라고요. 모집 요구가 있더라고, 올해 거에. 근데 우리 일반 대학 198개 대학은 아버지가 군인이다. 아버지가 뭐 농업에 종사한다. 아버지 직업으로 혜택 받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뭔 상업이다. 뭐다. 혜택 받을 거 아닐 것 같은데도 블라인드예요. 근데 사관학교는 블라인드 안 해요. 근데 계급은 쓰면 안 된대요. 소령, 중령, 대령 이런 건 쓰면 안 된답니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소 얘기 잠깐 하면 학생부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학생부에 있어야 평가합니다. 아니면 블라인드예요. 고대 AI 시스템 보십시오. 자기소개 썼어요. 그럼 추적합니다. 이 AI가 저 빨간색 보세요. 아, 학생부에 있구나. 통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는 거고요. 유의사항 보겠습니다. 지원자 성명, 출신 고교 이런 거 안 됩니다. 자기 성명을 드러내려고 제 이름이 최승우거든요. 이렇게 쓴 애가 있어요. 제가 어디 대학 설명 가서 되게 웃었는데 다운표 한 다음에 승우야 너는 정말 훌륭한 반장이었어. 이렇게 다운표를 인용한 거예요. 자기 이름 블라인드 됩니다. 블라인드 됩니다. 쓰면 안 됩니다. 엄마 이름 쓰시면 안 되고요.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도 안 된대요. 그것도 불공정이라고 본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아버지 직업, 학교 이름, 지역 이름 절대 조심하시고 선생님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괜히 손해볼 수 있어요. 굉장히 지금 정부가 학생부 종합 감사가 심하기 때문에 지역 이름, 학교 이름, 부모님 직업, 학생 이름 쓰는지 면접에서 그런 걸 말하지 않게 이렇게 주의사항, 유의사항 좀 전달해 주세요. 오늘 자소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전달할 수 없지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동기 과정 결과 의미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기는 학교 활동입니다.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지원 동기가 아니라 학교 활동, 동아리, 뭐 창체 활동, 발표 이 동기입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동기가 이미 숨겨진 전제로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동기는 좀 적게 씁시다. 3문장 이내. 동기 없으면 안 써도 돼요. 동기 3문장 이상 쓰면 재수 이렇게 쓰세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결과, 의미, 변화. 애들은 결과가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지적 호기심이나 잠재력을 갖고 채점할 수 없어요. 호기심이나 잠재력을 갖고 채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구체적인 경험과 결과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의미 변화입니다. 그래서 결과 의미 변화가 중요하고 자 변화 꼭 채점 필기하세요. 변화는 뭐 쓴다? 마지막 변화에 의미 있었다, 좋았다, 깨달았다, 뿌듯했다라고 행위 서술어로 끝내지 말고 죄송합니다. 인식 서술어로 끝내지 말고 의미 있었다, 좋았다, 깨달았다, 뿌듯했다라고 이렇게 단순 의미로 끝내지 말고 이런 인식 서술어로 끝내지 말고 구체적인 탐구했다, 책을 읽었다, 보고서를 썼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동아리를 조직했다, 책을 읽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행위 서술어, 행동의 변화로 좀 결론을 이끌면 잠자는 교수를 깨웁니다. 다시 결과 쓰고 의미 쓰신 다음에 의미를 단순한 느낌으로 의미 서술어로 끝내지 말고 변화를 행위 서술어로 좀 끝내자. 변화는 행동의 변화가 잠자는 교수를 깨울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자소서는 5단계 논리적 과정이 있는데 동기는 소략하게 그 다음에 누구나 알고 있는 과정도 좀 생략하고요. 결과 의미 변화를 좀 더 중요시한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전공정 가능성이 있다면 소신 지원하십시오. 중상위권 대학은 학종 인원이 많기 때문에 교과 전형보다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이 많으니까 자기소개에서 면접 미리미 좀 준비하시고요. 그죠? 수업 중요해졌고요. 학교생활 중요해졌습니다. 학생부 기록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마지막 기록 좀 해주시고 특히 자율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올해 자율활동, 진로활동 뭐 3학년 같은 건 종합의견 쓸 수 없으니까요. 대학별 학생부 종합전 평가 요소 아까 말한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 4개만 오늘 체크했어도 큰 소득입니다. 자,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내신 성적 중요해졌습니다. 정량적 평가 늘어날 것 같고요. 정성기 평가 좀 하락할 것 같습니다. 앞서 선생님도 강조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코로나19의 학생부 종합전의 3가지 특징. 내신 성적 높아진다. 그러니까 기말고사 열심히 해야죠. 정량평가 높아진다. 정성평가 좀 낮아질 확률이 있다. 하지만 기존에 그렇다고 창체활동 안 해야 됩니까? 학교활동 정상적으로 소화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기존대로 차분하고 담대하게
기존에 여러분 학업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외웁시다. 학생부 종합전형 지금 시청하시는 선생님들, 학생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학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들 따라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이겁니다. 학교 활동을 연계해야 돼요. 학교 수업 시간에 생긴 지적 호기심과 문제를, 그죠? 문제가 생겼어요. 지적 호기심이 생겼으면 그거를 교과 수업과 교과 연계 활동과 연계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자소서나 면접에 관통하는 스토리 흐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핵심은 연계하고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그니처 활동들이 있는데 누구나 공부 잘하든 그걸 하죠. 하지만 어떤 애는 붙고 어떤 애는 안 붙어요. 학교의 대표적인 뭐 A라는 학교가 있어요. 대륜고가 있다. 대륜고의 대표적인 시그니처 활동 1이 있는데 대부분 애들은 이게 활동 1로 끝나요. 그거를 자기 거로 체화하거나 스토리텔링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이 활동 1을 자기 거로 만들어서 체화해서 스토리텔링 하는 애들은 이게 사건 2가 되고 사건 3이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연계하고 확장한다고 했다. 오늘 꼭 이 말만 책상에 이거 써야 돼요. 연계하고 확장하라. 수업 시간에 호기심이 생긴 거를 학교 활동으로 연계하고 확장하라. 수업 시간에 생긴 호기심과 문제 의식을 학교 교과 수업과 교과 연계 활동으로 확장하라. 자, 그거를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자, 1번. 자, 크게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역량을 기록과 연계하라. 두 번째. 자, 따라하고 있죠. 교과와 비교과 활동, 이 비교과 활동, 교과 연계 활동을 연계하라. 세 번째, 학년 내 3학년 1학기면 3학년 1학기에 국어든 역사든 윤동주를 배웠다. 윤동주 서시를 배우면 윤동주 일본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역사와 연계하는 거죠. 교과와 교과를 연계해라. 국어와 한국사를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한국사 연결하는 거죠. 이걸 교과 간 연계라고 하고 교과와 교과 연계 활동을 연계하라. 그 다음에 선생님 학년 아까 윤동주는 3학년 때 배웠다면 한국사는 1학년 때 배웠다. 그럼 학년 간 연계하는 거죠. 1학년 때 한국사와 3학년 때 국어를 연계하는 거지. 그 다음에 윤동주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럼 책을 읽으세요. 그럼 그 독서 활동, 학교 활동과 교과 수업을 연계한 거죠. 그 다음에 연세대에 있는 윤동주 박물관을 갔어. 그러면 교과 연계 활동, 그게 자율활동, 진로활동을 통해서 거기를 갔어. 그러면 교과 연계 활동을 한 거지. 그 다음에 학교 클러스터 활동을 한다든가 온라인 클러스터로 이렇게 연계하는 거죠. 다시 말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은 수업 시간에 생긴 지적 호기심과 문제를 학교 활동과 교과 수업과 교과 연계 활동으로 연계하고 확장한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연계하고 확장하라. 다시 크게 학교 활동을 연계하고 확장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 오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오늘 이제 시트가 몇 개 안 남았네요. 내신 수능 다 해야 돼요. 내신 수능, 수시, 정시 다 해야 됩니다. 수능 전날까지 공부하고 가세요. 그래서 고3 학생들 힘드시겠지만 내신 수능 다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수시는 평가자의 심리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계공학과 쓰는 애들이 있다. 이거는 수학물리가 베이스잖아요. 근데 내가 생명과학이 1등급이야. 교과서 혜택이 너무 자세히 써 있어요. 그럼 그거 주구장창 자소에 쓰고 학생부에 면접에서 말한 애들이 있는데 기계공학과는요. 교양 과목 이외에는 생명과학 1초도 안 배워요. 기계공학과 교수님은 여러분이 수학이나 물리 과목을 어떻게 교과 수업과 교과 연계 활동을 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자,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은요. 가군에 서울대 의대 썼어? 나 근데 연대 의대 써야 돼? 고대 의대 써야 돼? 성대 의대 써야 돼? 고민하는 거죠. 카톨릭대 의대, 다군에 아주대 의대 써야 돼? 인하대 의대 써야 돼? 고민하는 거죠. 지원자의 심리, 그 해의 경제 상황, 그의 어떤 사회 경향, 정치적 상황 이런 걸 다, 그 다음에 사회적 이슈, 해프닝 뭐 이런 것들 다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정시가 오히려 베테랑 교사들이 필요한 거죠. 그죠? 두 개가 수시와 정시는 좀 정말 다르다. 드디어 마지막 시트네요. 선생님 이메일하고 밴드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궁금하신 내용들 더 자세한 설명 듣고 싶은 사람들은 이메일 보내시거나 밴드로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1.2인데 어디 가죠? 이런 질문 하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선생님 한마디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차분하고 담대하게 우리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대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설명의 도중 이제 들어본 주요 질문들을 선별해서 강사님께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이미 설명을 조금 하셨긴 했는데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3학년 1학기 학생부가 좀 부실해진다. 재학생들이 그래서 좀 불리한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 재학생들이 이 시간 이후 이제 중점적으로 준비할 것에 대해서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재학생들이 물리적 학업량이 적다는 게 이제 가장 좀 불리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부나 교육부가 이거에 대한 대책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봉사활동이나 많이 못했죠. 그죠? 출결도 좀 아파서 못 올 수도 있죠. 이런 거를 감점, 이런 봉사활동이나 출결 비교과 같은 경우는 감점 그 기준을 좀 완화하겠다. 이렇게 되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 창체 활동을 최소화하겠다. 외대 같은 경우는 면접 아직 보지 않겠다. 고대는 비대면 면접까지 하겠다. 그 다음에 아까 일부 대학들에서 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그냥 기본적인 그 필터링만 하겠다. 이 정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마지막 멘트 한 것처럼 차분하고 담대하게 기본 학업 역량에 하던 대로 충실하면 되고요. 수능 같은 경우는요, 상대평가예요. 공부 양에 비례하니까 지금 어디서 공부하든지 저녁에 독서실에서 하든 학교 야간 학습을 하든 주어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지금 정부나 교육부에서 배려하고 있고 7월 달에 좀 전반적인 대책, 그다음에 수시 모집 요강도 바뀌고 한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좀 차분하게 담대하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 서울대처럼 완화하는 대학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하면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좀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 지금 완화하려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부족한 마스크 쓰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공부 장소도 불편하고 그랬죠. 그런 거에 대한 좀 배려를 하려고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자, 논술과 적성고사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논술이 더 중요하니까 논술 뒤에 얘기할게요. 적성고사 전형은 수학이 베이스예요. 수학이 수학 나형 기준으로 3등급이 나오면 해볼 만합니다. 2등급이 나오면 뭐 당연히 합격이고요. 수학 베이스가 돼 있기 때문에 수학이 잘 돼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그죠? 근데 이제 간혹가는 좀 높다는 거, 그건 좀 주의사항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논술 전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논술은 이과는 지금 해도 돼요. 논술은 서강대 수학만 나오죠. 이화여대 수학만 나옵니다. 홍대 수학만 나옵니다. 연대, 건대, 성대는 수학과학 나오죠. 수능 성적하고 상관도가 거의 1에 가깝습니다. 저 45도 직선이에요. 그래서 수학과학 준비를 하고 기출문제만 가기 전에 좀 풀어보면 이과 자연계 학생들은, 그다음에 출제, 아까 제가 기하 벡터 살피라고 했잖아요. 출제 범위만 좀 살피시고 학교 공부에 충실하면 자연계 논술은 지금도 해도 되는데, 인문계 논술 저도 학교에서 가르치 보면 소주제만 한 20개가 되는 것 같고요. 대학마다 좀 출제 유형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인문계 논술은 좀 빨리 지금 한다면 좀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일주일에 하루 정도 준비를 하는 건 좀 쉽지 않겠다. 근데 자연계 논술하고는 좀 정반대 얘기입니다. 인문계 논술은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많이 받아보신 질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자, 종합전형 준비를 하는데 1, 2학년 진로 희망하고 현재 3학년에서 진로 희망이 이제 변경됐을 때 자소서에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또는 뭐 불이익이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진로 희망을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올해 마지막 해예요. 네, 지금 2학년, 1학년은 지원 분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질문 자체가 형성이 안 돼요. 근데 올해 이런 질문 많이 들어오는데요. 진로가요, 1, 2, 3학년 때 계속 똑같은 학생들이 많지도 않고요. 오히려 더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이유에 대해서, 저는 바뀐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4번에 좀 쓰라고 해요. 4번에 좀 설명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의대에서 공대로 바뀐 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저는 주로 자소서 4번에 좀 설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접이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면접에서 좀 말할 수 있는 워딩을 좀 준비하게 하고요. 감점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질문을 받았는데, 수학과 간애하고 화공을 가고 싶었는데 수학과로 전과를 전환을 하려는 저희 학교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화공도 수학이 베이스되어 있거든요. 넓게 보고 포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예 뭐 진짜 계열을 바꾸고 인문인데 자연을 바꾼다든가,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이건 극단적 사례 같아요. 그러니까 진로 희망을 좀 넓게 본다. 불안하면 4번에 좀 풀어 써주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의 때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4번 질문이 그렇습니다. 자소서 작성이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자소서 작성을 참고할 수 있는 뭐 꿀팁 뭐 이런 것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아까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소서 애들 지도하면서 이제 좀 한 두세 가지만 좀 팁을 좀 드릴게요. 가장 안타까운 거는 동기가 너무 장황해요. 근데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숨겨진 전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수학과를 지원한다는 거는 수학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애들이잖아요. 수학을 좋아하니까 수학과 관련된 동아리를 들지 않을까요? 화학과 관련된 동아리를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활동의 동기는 숨겨진 전제라 그렇게 자세히 쓸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에 대한 지원 동기는 학과는 중요하지만 학교 활동 안에서의 지원 동기는 좀 소략히 썼으면 좋겠다. 그 좀 애들이 또 모르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호기심에서 결과로 너무 그 문제 해결 과정을 쓰지 않아요. 근데 그 문제 해결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심화 탐구 활동이라고 한다. 지식 확장 활동이라고 한다. 아니면 교과 연계 활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기면 호기심이나 문제를 그걸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학교 활동이에요. 내가 수업 시간을 몰랐다. 그럼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심화 활동이고, 책을 찾아보는 것도 심화 활동이고, 방과후 학교 하는 것도 심화 활동이고, 클러스터도 심화 활동이고, 온라인닷컴도 온라인 교실 온닷컴도 심화 활동이고, 주문형 강좌도 심화 활동이고, 동아리 활동도 심화 활동입니다. 그죠? 이런 심화 활동하고 누가 아까도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런 활동을 누가 연계하고 창의력이라는 건 없어요. 학교 활동을 누가 스토리텔링이라는 건 없습니다. 연계하고 확장하는 걸 우리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의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4차 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아무나 못해요. 그러니까 연계하고 확장해야 된다. 그래서 동기를 좀 소략하게 하고, 의외로 자기소개서는 두괄식이 아니라 미괄식입니다. 굳이 말하면 양괄식입니다. 그래서 의미 변화를 좀 중점적으로 쓰되, 생각의 변화를 쓸 거면 생각이 변한 과정을 써야지 단순하게 의미 있었다, 좋았다, 깨달았다고 인식소수로 하나로 끝내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생각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까지 이끌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음성 꽃동네 갔다 와서 엉엉 울었어요, 주말에. 근데 월요일날 갔다 오면 똑같거든요. 근데 교수들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음성 꽃동네 갔다 와서 느꼈다면 성장하고 변화한 애들은 돌아와서 봉사활동을 조직한다든가 세미나 활동을 한다든가 캠페인 활동을 하는 애들이죠. 행동의 변화를 마지막에 보여주는 것이 채점하기 편하고, 다시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경험과 구체적인 결과물, 그 다음에 본인의 역할, 이 세 개 꼭 메모하세요. 다시 구체적 경험, 구체적 결과, 본인의 이 역할, 이 세 개가 채점 포인트입니다. 이 세 개가 빠지면 안 돼요. 그 활동의 구체적 경험, 구체적 결과물에 하면 더 땡큐고, 본인의 역할. 그 다음에 마지막 서술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인식 서술로 끝내지 말라고 했고요. 윤리 교과서처럼 끊는 애들이 있어요.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뭐 도덕 교과서처럼 끝내면 안 됩니다. 너무 좀 구태의연하고요. 그 다음에 선언하거나 다짐하는 거 채점할 수 없습니다. 선언하고 다짐하는 거 어떻게 채점하죠? 최선을 다하겠다는 100점이고 노력해야겠다는 70점입니까? 노벨상을 타겠다는 건 100점이고 국내상은 60점입니까? 그 채점할 수 없거든요. 그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하고 다짐하는 걸로 제발 끝내지 말고 구체적인 하우를 써라. 그러면 자소서는 상당히 좋아집니다. 이것만 해도. 그리고 선생님, 이제 무조건 애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많이 학교에서 지도하다 보니까 짧게 쓰는데요. 제가 지도를 하다 보면 너무 길게 쓰는 애들 것도 읽기 힘들지만 너무 짧게 쓰는 애들 너무 부담돼요. 읽기가 너무 호흡이 너무 가빠요. 글이라는 거는 짧은 글과 긴 글의 변주예요. 그러니까 7대3, 8대2예요. 긴 글 7, 긴 글 8, 짧은 글 7, 긴 글 3. 짧은 글 8, 긴 글 2. 그러니까 장문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거는 장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단문과 장문을 좀 섞어서 좀 쓰자. 이제 학교원장님 선생님들이 너무 짧게 80자 이내로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툭툭툭 끊겨요. 되게 없어 보여요, 되게 인간이. 그래서 단문과 장문을 좀 변주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의미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동기에 목숨 걸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강사님한테 관심이 많으신 분 같아요. 네, 강사님께서 모 신문사에 최근에 수시 모집 학생부 위주 전형, 학생부 교과든 종합이든 이 전형에 대해서는 수능 최저를 대학에서 완화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기고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수능 체제가 완화될 여지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우선 교과 전형의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대학들이 그걸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우선 상위권 고등학교에는 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위권 고등학교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욕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좀 상위권 애들 같은 경우 수능 체제가 좀 세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고 기준으로 좀 말을 했다는 걸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좀 넓게 그러니까 다른 건 건들면 안 돼요. 수능도 건들면 수능 난이도 조절 그거 안 돼요. 그건 수능 준비한 애들에 대한 역차별이에요. 재수생이나 공부 잘하는 학교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수능 전형, 논술 전형 건들면 안 되고요. 저는 교과 전형에 한해서 교과 전형은 단위 학교마다 내신이 1.7이 전체 1등일 수도 있고 1.0이 1등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수능 최저학력균이 들어가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건들 수 있는 건 교과 전형 수능 체제 완화라고 봤어요. 그러면 종합 전형의 창체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도 창체 활동 지금 다 진행됐거든요. 그리고 3학년 때 진로를 바꾼 애들은 어떡하죠? 3학년 진로, 3학년 창체나 3학년 학생부를 안 봐버리면 3학년 때 진로가 바뀐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3학년 1학기 때 집중적으로 일반고 애들은 집중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은 뭘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한 거는 교과전형의 수능체제를 좀 없애자는 건 아닙니다. 좀 완화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상위권 고등학교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네, 나중에 꼭 인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좋은 취지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2020학년도 수시 모집 지원 전략 온라인 설명회를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설명회를 통해 2021 대입에 응시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